안녕하십니까. 주식 추측경의 윤정두입니다. 방송에서 못하는 이야기 유튜브에서 윤정두의 주식 추측경에서 추가적으로 교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의 흐름이요. 완전히 이제부터는 폭죽을 쏘아올리듯이 불꽃 랠리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미국 시장의 흐름에 있어서도 기술주의 추가적인 강세, 또 개성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강세 부분이 추세적인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 잠시 주춤거리고 쉬어가는 흐름이 있다 할지라도 이미 벌써 거래대금이 터지고 움직임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상당히 긍정적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차분하게 화요일 날 들여다보셔야 될 종목군들, 업종군들, 주도주들, 그리고 장중 변동성이 확대될 종목군들에 대한 전략 함께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한번 놓고 보시죠. 화면 보시면 이렇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의 월봉의 기준의 흐름 별다른 게 없어요, 사실은. 이 시장의 지수의 40%의 이 등락 범위의 기준, 매번 말씀드리지만은 시장이 40% 올라올 때 여러분들의 계좌 수익이 최소 70에서 100% 이상 올라와 있어야 돼요. 어떤 종목으로? 다날? 비덴트? 덱스터로? 아닙니다. 그렇게 올라갔다가는 결국은 이런 눌림목의 장이라든가 예상치 못한 조정장에서는 내 계좌는 살아남지 못합니다. 그런 변동성의 종목만 가지고 움직이실 때. 또 한 가지는 마찬가지입니다. 이 기준 내에서 시장은 30% 움직였습니다. 전기전자 업종 얼마요? 116% 움직였죠. 이 기준이 삼성전자의 120%대의 강세, 그리고 하이닉스의 153%의 강세, 이 기준이 시장을 당겨놓은 거예요. 당겨놓은 겁니다. 지금 여기서도 똑같은 시장의 지수, 농담하는 게 아니라요. 지금 오늘 딱 그런 보니까 어때요? 삼성전자가 30포인트, 하이닉스가 8포인트를 들어올렸어요. 38포인트를 들어올렸습니다. 그들의 주가 변동성 크지도 않아요.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지금 75,000원 기준을 잡았을 때 만약에 10,000원이 더 올라옵니다. 15%가 더 올라옵니다. 또 하이닉스가 지금 현재 12만 원 기준 잡았을 때 역시 15%, 계산하기 쉽게 20% 할까요? 그러면 24만 원? 그렇게 올라갔을 때 시장 어떻게 될까요? 아니, 남들 상한가 가는 거 우습다며 얘들은 왜 못 간다고 생각하세요? 상한가의 기준이 아니라 이 등락 범위가 실적이 상상을 초월해서 올라가는데 미국의 IT주들은 내리폭풍 랠리인데 상상을 초월하는 시가총액, 2017년도에 애플의 시가총액 1조 달러를 처음 넘깁니다. 그리고 지금 2조 달러 넘겨서 3조 달러. 우와! 근데 왜 못 간다 생각하세요? 결론적으로 이들이 조금만 움직여도 시장 지수는 얼마야? 3,300포인트 그냥 넘겨요. 무슨 얘기하는 거야? 그냥 넘어갑니다. 그냥. 결론적으로 이들의 지수의 견인 역할로 시장은 강화될 겁니다. 그럼 매번 오늘처럼 하락 종목이 월등히 많고 어려운 시장의 흐름이 연출이 될 거냐? 그렇지 않다니까요. 오늘은 쏠림 현상에 이쪽에 쇼커버링 그렇게 되면서 나머지 쪽에 차익 실현 욕구. 근데 시장이 이렇게 강세를 띠잖아요. 어떤 업종, 어떤 종목이든지 어지간하면 이렇게 올라갑니다. 시장이 이렇게 올라갈 때. 시장을 이끌어주는 주도 업종이 이렇게 가겠죠. 그래서 덜 올라오는 쪽과 평균치, 심지어는 못 올라가는 쪽도 있단 말이에요. 그 평균치가 시가총액 방식의 지수라는 거예요. 주가 평균 방식이라는 다우 지수의 기준인 거고. 결론적으로는요, 순환성의 흐름이다, 뭐 돌리고 있는다, 뭐 별의별 표현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이 종목군들 기준에서도 예를 들면 카카오게임즈 9.7% 밀렸어요. 오늘 개인들에게 떠넘긴 물량이 0.4%도 안 됩니다. 지금 10월 26일부터 누적 수급, 매입한, 매수한, 매집한 그 누적 수급이 7%대란 말이에요. 그 매수 평균 단가가 9만 원대 중반입니다. 물론 공매도 상환, 대차 상환도 끼어 있을 수가 있고 인덱스 쪽에서 들어오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수급의 논리는 피해갈 수는 없다. 결론적으로 위메이도 오늘 강세, 사상 최대치 신고가 이후에 약법으로 끝났잖아요. 상대적인 강세죠. 위메이드가 강세를 띈 거는 수급 논리죠. 어떻게? 기타 법인에서 그냥 주구장창 또 오늘 매수를 해요.
그렇게 되면서 결국은 개인이 오늘도 물량을 뺏겼어요. 컴투스의 기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컴투스의 기준에서도 주가가 쭉 미끄러졌는데 거기에서 1% 이상의 물량을 개인들이 뺏겼습니다. 수급 논리. NC소프트는 오늘 약법으로 잘 마감이 됐죠. 수급 논리에 수급이 추가적으로 유입된. 결론적으로 무조건적으로 펀드멘탈상으로는 저평가는 아니죠. 저평가는 아닙니다. 성장주의 기준으로. 그렇지만은 수급 논리의 기준에서는 예전에 바이오주들처럼의 공매도 상황이나 혹은 상품에 돈이 들어오니까 ETF 상품이나 이런 쪽에 돈이 들어오니까 무미 건조한 매수세 유입 그런 기준이 아닌 실질적인 액티브 쪽에서의 자금이 유입된 흐름이라면 또 MSCI 지수의 편입 기준에서의 패시브 자금이 유입되는 흐름의 기준이라면은 그렇다면은 화요일 이후의 흐름을 다시 한번 차분히 들여다볼 수 있다. 그건 어떻게 해요? 장중 전략의 기준을 올려드릴 겁니다. 장중 동영상 올려드릴 거란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런 주력주들의 흐름에 대해서 자신감 벌써 이미 하이닉스는 얼마 올라왔습니까? 32% 종가 기준으로. 여러분들 계좌가 8월 하이닉스 저점, 9월 하이닉스 저점, 10월 하이닉스 저점 대비해서 32%의 계좌 수익을 냈냐 이거예요. 아, 나는 고점에 잡아서 아직 손실인데 빼고 저점 대비 올라와서 32% 수익을 냈냐 이거야. 예를 들어서 이렇게 비이성적으로 올라왔다 이렇게 내려왔다가 이렇게 올라온 요 수익을 논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사상 최대치 고점 대비해서 조정폭이 있었는데 결론적으로 2016년 이후에 시장을 견인해왔던 업종군 또 현 시점에서 실적주 그 실적이 상상을 초월하는 어느 정도 222조의 예상 영업이익 부분 우리 직원분께 다시 얘기를 합니다. 포탈에서 다시 뒤져보세요. 네이버나 이런 쪽에 2022년 상장사 영업이익 전망치 뭐 이런 식으로 뒤지다 보면은 나와요. 새로 나온 겁니다. 새로. 응? 그렇게 해서 이 한국거래소 쪽에서 예상치 나온 부분 222조하고 변동이 좀 있겠죠. 그 기준에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영업이익 비중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가총액 비중은 상상을 초월하게 낮게 형성돼 있어요. 결론적으로 오늘 유가증권 시장의 흐름을 42포인트 올라온 이 흐름을 38포인트를 삼성전자 하이닉스 두 종목이 전기전자 업종이 39포인트대로 올렸는데 이것이 비단 하루짜리 이벤트다라고 굳이 생각하실 필요 없이 이 추세 범위 30% 올라올 때 116%, 118%, 116% 올라오면서 견인해 준 시장이 무너져서 저 2016년 저점까지 깨고 내려갈 때 결코 약하지 않았던 전기전자 업종의 사상 최대치 신고가 삼성전자 하이닉스. 약한 게 아니에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여기서 맴돌고 있을 때 손가락질하고 못 간다고 악쓰고 안 빠졌다니까. 그러나서 신고가는 얘네가 내는 거예요. 그러나서 이 시장의 등락률은 전기전자 업종이 실적이 뒷받침되는 쪽이 가져가요. 여기서 요 그림을 보고 대처하는 거예요. 윤정두랑 함께 하신 VVIP 회원님들은 실패한 적이 없어. 결과적으로. 왜? 시장의 흐름을 놓고 보고 들어가니까. 이 짧은 구간이 아니라 투자 성향 자체가 내 자산 운영 성향 자체가 단날 주세요. 덱스터 주세요. 비덴츠 주세요. 뭐 맨날 상한가 가면 제주도 땅 우리가 다 샀겠지. 매매가 원활하시고 또 내 자산이 금방 들어왔다 나왔다 빠질 수 있는 자산 규모라면 상관이 없어요. 내 자산 규모가 몸집이 크고 또 우리 방 전체가 들어가야 되고 무료 방송 보시는 분들이 다 들어가셔야 된다. 그럼 어떻게 거래대금 없는 종목을 들어갈 수 있어? 어떻게 시가총액이 안 나오는 종목을 들어갈 수 있어? 어떻게 그런 종목군 기준에서도 거래대금이 터졌다 할지라도 펀더멘탈이 약한 종목을 비중을 채워서 들어갈 수 있겠냐 이거예요. 결론적으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의 8월에 흐름에서 70불이었습니다. 그냥 악을 쓰고 말씀드렸던 그 흐름. 요게 지금 요자락이 70불인 거예요. 요자락이. 네? 그러나서 한 방에 돌리죠. 왜? 펀드멘탈 외적인 요인에서 많이 미끄러졌다라고 해석을 해도 되니까요. 결국은 디램 가격의 정점이라는 단어 자체를 여러분들이 뭐 어디서 들으시고 또 방송에도 들으시고
앵무새처럼 남의 거 훔쳐다가 나와서 읽는 사람들 얘기를 듣지 마시란 말이에요. 즉 반도체 D램 가격이다, 현물 가격이다라고 했을 때 왜 반도체 D램의 현물 가격의 고정거래처의 가격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의 내부자들만 알죠. 고정거래처 가격을 오픈하지 않기로 서로 비밀 협약 맺은 상태인데 그게 애널리스트 분들이 업황을 전체적으로 보고 예측을 해야 되는 기준이고요. 근데 8월 달에 깨질 때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은 CLSA가 시발점이 된 거예요. 거기서 이제 부정적인 보고서 나오고 그 다음에 모건 스탠리가 부정적인 보고서 나오고 이들 창고에서 매도가 나오고 그 다음에 다이와 쪽에서 일부 매도가 나오고 그런데 그 반면에 모건 스탠리가 미국의 1위 운영사라고 한다면 2위는 골드만삭스잖아요. 골드만삭스를 비롯해서 나머지는 또 긍정적으로 봤어요. 우리나라 증권사도 조금 나뉘어져 있었고.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특히 이번 실적 발표 IR에서 아니 우리가 고정거래처 가격이 내년까지도 문제가 없다는데 왜 니들이 시장에서 자꾸 엄한 소리를 하니라고 지금 광고쟁이들 광고가 동시로 들어왔네요. 2번 방, 3번 방에. 이 녀석들이 확 그냥 조만간에 12월 7일부터 지금 광고쟁이들은 다 날라갑니다. 카카오에서 지금 다 제재를 한다 그랬어요. 그 마지막까지 이제 마지막 악을 쓰고 이 녀석들이 들어오는데 보이스피싱이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지금의 시장 지수의 흐름 견인은 누가 한다? 실적이 뒷받침되는 쪽이 한다. 대표적인 예로 저 포스코도 좋아요. 포스코 얼마나 좋아하는데요. 나중에는 이 포스코도 당연히 들여다볼 겁니다. 근데 이 포스코가 올해 기준에서 40만 원을 넘긴 적 있죠. 그 40만 원을 넘길 때 PER이 어떻게 했어요? 10배를 넘겨버렸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버거워요. 굴뚝주. 그러니까 철강 산업이 갑자기 막 이렇게 막 성장하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리고 정부 자체도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철강 가격이 갑자기 급등을 해버리면 건설 경기 어떻게 할 거야? 조선 어떻게 할 거야? 자동차 어떻게 할 거야? 그러다 보니까 경기가 살아날 때 점진적으로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 수익률보다는 점진적으로 높아지다가 어느 시점 피크에 달하면 탄력적인 흐름이 한 번은 나오겠죠. 오버슈팅. 그런 기준으로 설정을 해요. 지금 예를 들어서 뒷부분에 볼 DB하이텍 같은 경우 DB하이텍 필요 없어. SK 하이닉스 PER이 무슨 7배 수준에 놓여지는 게 말이 됩니까? 7배 수준에 놓여져서 이렇게. 지금도 SK 하이닉스의 PER은요. 9조 5천억을 기준 잡았을 때 시가총액이 지금 87조야. 10배가 안 나와. 그런 저평가에 놓여진 종목이었습니까? 바닥에서 32%가 올라왔던, 바닥에서 100%가 올라왔던 그런 저평가의 종목이 어딨어? 그냥 뭐 몇백억 수익 났는데요. 올해 들어서 뭐 1,000억 날 거예요. 이런 흐름이 아니잖아요. 순이익의 기준 전망치가 낮게 잡아서 9조 5천억이란 말이에요. 낮게 잡아서. 야, 4분기에 D램 가격, 현물 가격이 정점 치고. D램 현물 가격은 D램 비중에 있어서 5%도 안 돼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D램 만들어갖고 시중에서 막, PC발 D램, PC에 D램 꽂을래? 이러고 세일 자고 다녀요? 아유. 그걸 방송이랍시고 떠들러 대고 있는 방송을 보시고 계시니까 반도체 가격이 D램 가격이 4분기에 정점을 찍고 그게 증권사 애널리스트 분들이 나와서 얘기하거나 펀드 매니저가 나와서 얘기하면 그나마 신빙성이라도 있고 뭐 그분들의 분석 내용이니까 근데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아니라고 얘기까지는 발표를 했고 아예 할 때 그리고 그걸 남의 걸 주워다가 자기 거있냐 이러고 앉아 D램 가격이요? 뭐 D램 가격이요? D램 알아? 현물 가격 어떻게 형성되는지 고정거래처 가격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결국은 다 필요 없이 결론적으로 이 흐름이 거래량을 수반했다 안 했다. 거래량을 수반한 흐름의 기준이 잡힌다. 그래서 이미 여러분들께도 보시면 언제 이게 8월 19일이에요. 8월 19일. 역사적인 날 잊지 말자. 어떤 거? 하이닉스 기준에서 8월 13일은 이거는 동네 창피해서 눈물을 머금어야 되는 이게 언제라고요? 2016년 5월 18일 날 25,650원이 역사적인 뭐 역사적인 아니고 그 당시 기준의 최저점입니다. 시가총액이 얼마였냐면 18조 6천억인가 이렇게 내려왔어요. 7억 2,400만, 800만 주짜리. 자산 가치가 20조를 넘기는데 어찌됐건 영업이익이
5천억 미만으로 분기 영업이익이. 근데 그 분기 영업이익 5천억 미만으로 예상했던 게 2018년도에 얼마 20조 8천억 찍죠. 분기 5조 이상 평균으로. 그 10배가 실적이 증가했단 말이에요. 그런 상태였단 말이에요. 그 지금 기준에서 21년 8월 13일 날 컨센서스가 낮아졌다고 해도 9조 5천억. 그때 당시 기준에 10조 수준이에요. 시가총액이 70조가 깨져. 9만 원이야, 9만 원. 거래 저점이 9만 원까지 내려가고 9만 원까지. 9만 원 곱하기 7억 2,800만 주 하면 얼마야? 7, 9, 63, 63조. 이야. 그렇게 되면서 네이버가 8월 13일 날 장중에 네이버가 2위로 올라가 버려요. 그러니까 네이버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영업이익 1조 8천억짜리가 1조 7천억 예상치. 네이버가 영업이익 20조 8천억까지 찍었던 종목을 또 순이익 9조 5천억을 예상하는 영업이익 12조 이상을 예상하는 그런 하이닉스를 뛰어넘어 버렸어요. 그게 수모를 갖고 온 거예요. 수모. 다행히 그게 저점이고 그때부터 해서 바닥 인식을 잡습니다. 물론 주가의 바닥은 그 이후에 10월까지 찔끔찔끔 밀리긴 했지만 예? 그랬을 때 윤정두를 욕하는 건 상관없으시다고 말씀을 했잖아요. 그리고 어디 유튜브에서 건방지게 윤정두한테 야 윤정두 야 이 나쁜 놈아 IT가 다 역배열인데 그걸 매수했냐 확 그냥 막 그냥 역배열이라는 거는 이동평균선을 얘기하는 거죠. 이동평균선만을 얘기하는 거는 초등학생 수준 얘기를 하는 거야. 기술적 분석에서. 어디서 감히. 역배열의 기준에서는 이동평균선을 얘기하잖아요. 그럼 그 기울기에 대해서 배우는 거야. 그럼 그램빌의 매매 법칙을 얘기를 하든가 그램빌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도서 단 한 권도 제대로 된 도서가 없어요. 금융투자협회 도서도 잘못됐다고 얘기했죠. 그 그림을 훔쳐다가 자기 거인 거짓말한다고 그랬죠. 근데 이 그램빌의 매매 법칙을 응용하는 게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MACD, MAO, MACD 오실레이터 소나 모멘텀 차트. 그게 뭐냐면 기울기가 예를 들어서 이평선이 하향이야. 하향 각도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하향 각도가 거의 눈에 안 띄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 이게 지금 이동평균선의 우상향이 아니죠.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기울기가 변화하게 되면 매수 신호가 나와버려요. 기술적으로. 어디서 감히 이동평균선의 역배열이라고 얘기한다는 거는 자기 딴에는 기술적 분석 운운하고 싶은 거잖아. 어디서 감히 그냥 확 그냥 막 그냥. 왜 제가 이렇게까지 건방을 떠냐면요. 그분 하나의 잘못된 어디 감히 되지도 않는 지식을 가지고 윤정두한테 뭐라고 해버리면 그 글을 본 게시판에 글을 보신 분들이 착각을 해버릴 수도 있단 말이야. 아 그렇구나. 이게 뭐 역배열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떨어지는 종목이었네 라고 생각할 수 있다. 아니라고. 기울기가 급격히 하향되다가 기울기가 뉘어져 있을 때는 벌써 시그널, 응용지표는 벌써 매수 사인 나온다고. 이거를 가지고 역배열을 얘기를 하고 앉아있어. 확 그냥 막 그냥 어디서. 그거를 분명히 제가 18일 날 말씀드렸을 거예요. 18일 날. 유튜브 뒤지니까 그 누군가 적어놨더라고. 지금도 방송 보실 거야. 방송 남의 방송 기웃거리면서 그 정도 볼 정도면 머리를 숙이고 아 이게 검증된 내용인가? 정확하게 한번 들어볼까? 이걸 생각해서 대처를 해야지. 어디서 막말로 이런 내용을 이게 사실은 굉장히 간단한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런 내용조차 방송에서 여러분들 케이블 TV에서 보신 적 있어? 애널리스트들이 가끔 한번 해주려나? 안 한단 말이야. 무슨 말이냐면 오늘 지수는 40포인트 넘게 올랐는데 왜 내 종목은 못 올라요? 장중에 빠진 종목이 더 많았거든. 월등히 많았거든. 코스닥 막 900개 종목 빠지고 유가증권 시장 700개 이상 빠지고. 근데 그 흐름이 왜 그러냐면요. 오늘 기준에 전기전자 업종,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등락률만 높았다는 거예요. 나머지 쪽은 뭐 다 같이 가면 좋은데 차익 실현 요구가 좀 나왔던 것 같고. 그럼 이 흐름이 계속됐냐? 그렇지 않다니까. 그렇지 않고요. 이들이 시장을 이렇게 이 1971포인트에서 1.36 전기전자 업종이 끌어올린 게 오늘 1.36% 자기들이 4.09 올랐거든요. 그러면 39포인트를 전기전자 업종이 땡긴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시장이 지금 3,000인데 3,020, 3,040, 3,050, 3,100 이렇게 가면 시장이 안 갈 것 같아? 어지간한 종목 다 올라가요. 어지간한 종목. 단기적으로 급변동성 나왔다 거래대금 죽는 거 말고는 어지간한 업종 다 올라가요. 조선, 철강 안 올라갈 것 같아요? 다 올라갑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시장 강세를. 그러면 삼성전자의 역할론이 425조짜리를 시가총액 비중으로 따져보면 19.39%가 나와요.
오늘 변동성이 5.20이었으니까 그걸 곱해주면은 그러면 시장 지수 견인력이 1.01%. 즉 오늘 기준에 30포인트를 삼성전자 혼자서 들어올린 거고 하이닉스가 오늘 기준에 8포인트를 들어올린 거예요. 38포인트를 두 종목이 들어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체감 온도가 안 좋아. 근데 그게 계속되느냐?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계속 안 되면 얘네들이 밀리냐? 그것도 아니라니까. 얘들이 지수를 강세로 연출을 해주고 오늘처럼의 강세가 아니더라도 연출을 해주고 결론은 시장을 지수를 견인해주면 얘네들이 조금만 움직이면 시장은 3,100, 3,200 금방이에요. 얘들이 조금만 움직이면 자동차, LG와 금방 가요. 실적 있는 애들은. 나머지 그럼 네이버, 카카오는 안 갈까? 걔들도 가요. 근데 말씀드렸잖아. 시장이 이수익률이라고 한다면 IT가 이수익률이고 그러니까 시장을 견인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나머지가 요 정도 수익 혹은 이런 하락. 그렇게 해서 평균이 시장 수익이 나오는 거예요. 역대적으로 잘 보세요. 2003년부터 2007년까지의 512에서부터 2000포인트 때까지 300% 오를 때 이때 시장 주던 누구요? 조선주. 왜? 30년 만에 업황을 줬어요. 그냥 뭐 실적 좋아졌어요. 전년 대비 그게 아니라 30년 만에 사상 최대 배수명은 25년, 30년인데 70년 초반에 건조했던 매들이 노후가 돼서 다 해체를 해야 돼. 근데 경기가 안 좋으니까 해체를 안 하고 선진국 말고 후진국에 가서 정박을 해요. 왜? 선진국은 잘못 긁히면 기름 유출되면 난리 나니까 안 받아준단 말이야. 그래 이제 후진국에 대고 하는데 그게 경기가 2002년부터 물동량이 상상을 초월하게 증가를 해요. 2002년 말부터. 그래서 해운주가 막 미친 듯이 폭등을 합니다. 시가총액이 별로 크지도 않았어요. 해운주가 몇천억 분이 안 했어. 그게 막 대한해운, 한진해운 막 상상을 초월하게 폭등을 해요. 그러고 나서 해운주들이 돈이 탁 들어오니까 뭐를 해요? 선박 발주를 합니다. 어떻게? 30년 만에 선박의 발주를 허벌나게 상상을 초월하게 거기에 특화되어 있던 LNG 선박. 글로벌 시장 LNG 선박 싹쓸이 해보죠. 누가?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현대중공업은요. 현대사무중공업을 통해서. 현대중공업은요. 전 세계의 유조선 VLCC급 초대형 유조선 세계 1위. 어떻게 이렇게 잘하냐고? 윤정도는 주도 업종이면 그 업종만 그 업종만 그냥 환율이 1,140원에서 900원이 이탈됐어요. 저 당시에 2004년 10월부터 2007년 7월까지 해서 환율이 900원을 깼다고. 근데 거기서 삼성전자 사시고요. 현대차 사세요. 바보야? 바보냐고. 조선주는 가격 결정력이 있었단 말이야. 세계 1위라. 우리가 솔직히 잘나서의 개념이 아니라 유럽이 잘 살다 보니까 그걸 배를 안 만들어. 유람선만 만들어. 세계의 초 기술력이 가장 좋아야만 만들 수 있다는 유람선만 유럽이 만들어요. 그것을 일본이 받아왔는데 그것을 다시 우리가 받아온 거고 이제는 그 기술이 다시 중국으로 넘어가는. 응? 그 시대에 그러면서 조선. 그 다음 차화정 랠리는요. 화학 정유가 시장 900 이탈됐다가 2008년도 리먼 터지고 나서 서브프라임 터지고 리먼 터지고 나서 900 깨지던 시장을 얼마? 2300, 2200, 2300까지 얼마? 150% 들어올릴 때 화학 정유 돈의 힘으로 자고 일어났더니 유가가 올라갔어요. 경기가 좋은 게 아니고 그렇게 해서 정유주들은 5배에서 7배 그리고 LG와 롯데케미칼은 13배, 14배 그리고 자동차가 실질적이죠. 엔화 강세 때문에 엔화 강세 때문에 어부지리로 엄청난 수혜를 얻잖아요. 미국에서. 그렇게 되면서 자동차가 현대차가 7배 기아가 14배 올라가 버립니다. 그게 주도주라는 거예요. 그게 실적. 그래서 슈퍼볼에 광고까지 할 정도로 현대차 그룹이. 그러고 나서 지금에 그러면 2016년부터 아니 왜 다 지고 나서 조선주 현대중공업 15,900원짜리가 55만 원 갔어요. 33배 올랐어요. 다 지나고 나서. 차화정 밀릴 때 자동차가 기아가 14배 가고 LG화가 13배 롯데케미칼이 13배 갔어요. 다 지고 나서. 다 지나고 나서. 그럼 지금의 기준은 누구예요? 글로벌 시장 자체를 누가 끌고 가요? 애플이라면서 기술주라면서 그들의 서버발 디램 현물 가격
PC에 들어가는 현물 디램 말고 서버발 디램이 그냥 수요가 터져서 유튜브는 안 그래, 아마존은 안 그래, 넷플릭스는 안 그래. 그 디램 어떻게 할 거냐고. 결론적으로 그러한 흐름의 기준점. 그래서 시세가 나오고 한동안 많이 미끄러지고 눌려져 있었다 할지라도 결론적으로는 거래대금 거래량이 터지면서의 흐름이다. 시황을 다시 해석한다. 지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급등 이후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의 지금 뭐 8시 14분인데 조금 전에 개장 초에 강세를 뗐는데 한번 다시 봅시다. 지금 이게 추가 강세가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추가 강세 나와주면 더 좋고요. 왜 거래가 터지고 강세니까. 추가 강세가 아니다 할지라도 잠시 쉬고 움직임을 가져가면 충분하죠. 테슬라도 뭐 어마어마한 강세 흐름을 줬는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 한번 보겠습니다. 시간에서 지금 0.33 강보. 아니 7.8%의 초강세로 마감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가 개장 전 지금 흐름에서 강세에 여전히. 그럼 우리나라의 삼성전자의 흐름이나 하이닉스의 흐름, 삼성전자의 갭상승의 흐름에 거래량 거래대금 터진단 말이에요. 주봉상의 흐름에 5M, 20M 무조건 넘기겠죠. 주봉상의 흐름에. 눌림목이 나와도 부담스럽지 않단 말이에요. 최근에는 삼성전자가 아닌 하이닉스 위주에서 문자가 다 나갔어요. 하이닉스 위주에서. 이게 다 문자예요. VVIP 회원님들 문자? 야, 그러면 무료 회원들은 뭐니? 또란또게 계시면 다 올려드려, 농담에. 거의 뭐 비슷한 가격에 계속 올려드려요. 그러면 VVIP 회원 가입하신 분들, 100분이 넘어요. 그리고 스페셜방에 가입하신 분들이 200분이 넘습니다. 그 중에 이제 스페셜방은, 문자와 카톡방이 나뉘어져 있죠. 카톡방에 이제 한 100여 분, 문자에 그 이상 가 계신데, 이분들 입장에서, 왜 우리 주력주 하이닉스 다 노출돼? 타사에서 동료라고 할 수도 없어. 그 보이지도 않는 후배들, 나이만 비슷하고, 저보다 나이가 많다고, 동료는 아니잖아. 다 후배들이지. 뭐 대표님은 어떻게 이런 하이닉스 오픈해가지고 모객을 하세요? 와, 대박이시다. 걔네들은 뭘 어떻게 하냐면은, 회원이 1000명이 넘어야 순위 안에 들어가, 이제는. 유동성도 풍부해지고 난리가 나서 회원 수가 1000명이 넘어야 5위 안에 들어가더라고. 근데 회원 수 1000명 넘어가는데 거기다 대고 속된 표현으로 개잡주를 주고 있어. 1000명이 살 수 있는 그런 걸 줘야지. 1000명이면요. 1000만 원씩 들어가면 100억이에요. 1인당 1000만 원 들어가면 100억이라고. 1000명이 과금을 할 정도면 돈은 있다는 얘기잖아요. 자산은. 어떤 분은 뭐 1억 들어갈 수도 있고 어떤 분은 몇백만 원 들어갈 수도 있지만 평균 1000명이 1000만 원 들어가 버리면 100억이라고. 100억에 맞는 종목을 줘야지. 하루 100억을 들어가서 움직일 수 있는, 움직인다는 게 주가를 우리가 움직인다는 게 아니라 들어왔다 나왔다 환급성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종목에서. 그리고 오픈돼 있는 이런 하이닉스, 오픈돼 있는 종목에서 수익이 나는 거지. 뭐 뒷구녕에서 뭐 감춰진 게 있어요. 뭐 특급 재료가 있어요. 그럼 불법이라니까요, 그게. 감춰진 특급 재료가 지금 불법이라고. 다 누구나가 다 알고 다 오픈돼 있는 거야. 그것에 대한 해석. 아까 말씀드린 왜 반도체 디램 가격, 현물 가격에 대해서 운운하느냐. 이런 해석. 왜 지금 PER이 10배 미만, 7배 미만인 종목에 대해서 왜 자신감을 못 갖느냐. 이런 해석. 계속 문자 나가죠. 계속 나갑니다. 같은 자락인 것 같지만. 이걸 그리고 계속 오픈해드렸어요. 뭐 9만 원에는 매수 안 했겠어? 그러면 방 안에 계신 VVIP 회원님들이 왜 우리 종목 노출하지? 아니야. 그분들은 다 아시고 계시는 거야. 여러분이랑 똑같이 외부에 계실 때 뭐 다 노출하는데 내가 뭐 이거 뭐 그냥 공짜로 듣고 사면 되지. 잘 되세요? 잘 되셨어요? 여태까지 그래서 전략이 장중에 하이닉스가 흔들리거나 장중에 추가적인 강세가 나오거나 그걸 어떻게 대처할지를 실시간으로 알 수가 없고 실시간을 떠나서라도 신뢰가 없으니까 야 윤정수 저거 역별 나왔다는데 저거를 종목을 추천한다고 아우 바보 아니야. 여러분들이 바본 거야. 이 좋은 장에 아니 그냥 VVIP 회원 딱 가입해서 편하게 자 하이닉스 매수하십시오. DB 혜택 들어가셔야 되겠는데 어이구 위메이드가 사상 최대치 신고가 랠리를 계속하네. 카카오게임즈 오늘 너무 많이 두들겨 맞았는데 이거는 매수평균 단가 최근에 누적 수급 감안했을 때 과하죠.
뭐 어떤 해석을 듣고 최종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어야지. 그냥 여기저기 덱스터 상한가야. 와, 대박이다. 그 다음날 쪽 밀려? SK 바이오사이언스 36만 원. 초대박이다. 단기 더블인데 난 늦게 들어가서 그래도 30% 수익 났어. 남은 뭐 차익 실현 안 하는데. 왜? 더 간다니까. 이거 끝내준다고 하니까. 얘기했잖아요. 펀드멘탈적인 부분으로만 계산을 하고 그 나머지 부분은 기술적으로 본다. 그러면 SK 바이오사이언스 우리가 수익을 냈으니까 큰 소리 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종목에 대해서 변동성이나 이런 부분을 기술적 분석으로 완벽하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기술적 분석에서 하루에 1,400만 주, 4조 원 넘게 터지던 종목이 거래량이 지금 100만 주도 안 나와. 1,400만 주 넘게 터지는 종목이 100만 주도 안 나와. 근데 그 종목의 변동성이 나오라고 기도를 한다고 물 받아놓고 정화수 받아놓고 기도한다고 주가가 움직입니까? 바보예요. 왜 기본 원리도 생각을 안 하는 얘기야. 그러면 펀더멘탈적인 기본적인 원리를 생각하고 그 다음에 당연히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그렇게 똑똑하고 잘나신 기술적 분석하는 분들 역배래요. 그냥 벌써 추세선은 돌려놨다고. 나 거래량 터지면 들어갈 거야. 거래량 터지면 오늘 같은 날 들어가야 되는데 하필이면 오늘 건강검진이야. 못 들어가. 어떻게 할 거야? 내일부터 들어가면 돼요. 사실은. 화요일부터 들어가면 되고 수요일날 또 들어가면 돼. 밀려? 그럼 다시 비중 맞추면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러실 것 같아. 32% 올라온 하이닉스를 내가 9만 원대 내가 9만 2천 원 내가 살라고 그랬는데 내가 9만 5천 원 살라고 그랬는데 10만 원에 살라고 그랬는데 좀 밀리면 한번 사볼까? 밀리겠어요. 이게 지금도 저평가인데 거래가 터지고 들어올린 종목을 이분들이 그냥 94,500원에 이분들이 98,400원에 25%, 22%, 또 11만 5천 원에 4% 이런 수익을 갖고 가신 분들이 누구나가 다 아는 하이닉스에 동네방네 다 아는 하이닉스에 옆집에서는 다날 상한가가 쓴다. 난리치고 있는데 우린 다날 매매를 안 했냐고 다 했잖아요. 그런 기준의 비중을 제대로 조절을 해서 자 하이닉스는 10%. DBIT는 15%이시겠죠? 115%는 아니실 거고. 그렇게 해서 비중을 이렇게 전윤수 선생님께서도 내년 6월이 만기신데 66,900원, 11만 1,300원, 10% 차익 실현하시고 또 5% 재편입하시고 근데 장 끝나고 봤더니 0.6%또 추가 매수가 들어와 있어. 박천일 선생님 내년 10월이 만기세요. 내년 10월이 다들 1년씩 다들 가입하셔서 우와 NC가 상가고 하이닉스가 8% 오르는 그런 날이에요. 그런 장인 거죠. 그죠? 그렇게 해서 남들이 다 문나 선생님 하이닉스 평단 낮춰서 11만 900원에 낮춰놨어. 25%를 얘기했잖아요. 4개월 만에 70% 수익 내시고 그렇게 해서 3억 원에서 2억 수익 내시고 1억 인출하시고 그 1억으로 이렇게 주력주 평단 낮춰놓으시고 게임주에서 수익 더 잡아내시고 태민 선생님 53,200원에 10만 8천 원이요. 40% 권해드리는 비중은 아니에요. IT에 55에서 70% 최대 비중으로 설정해드렸는데 어찌됐든 72%. 그러면 이제 슬슬 차익 실현을 고민을 할 때죠. 어떻게? 오버슈팅 나오고 꼬리 달리고 혹은 그 다음날 음봉 떨어졌을 때 고민. 하이닉스는요. 지금 차익 실현할 자락은 아니죠. 왜? 아직도 저평가야. 이제 막 거래대금 터지고 막 움직였어요. 그 거래대금의 의미는 좀 이따 DBI텍에서 한 번 더 말씀드릴 거예요. 이번에 DBI텍 6만 원 넘길 때 태민 선생님 딱 말씀하셨어요. 6만 원 중반 왔을 때인가요? 한 절반 털까요? 물량이 좀 많은데 절반 털까요? 윤정두가 아니 이제 막 거래대금 터져서 이제 막 움직이는데 이제 매집도 10월 21일 이후에 그냥 한 달 만에 오늘까지 기준으로 해서 6% 이상 7% 매집을 하고 있는 그런 종목을 양봉인데 그걸 팔아요. 오늘 고점 대비 막 4% 이상 막 밀렸어. 그러면 이게 정점이라고 인식하면 팝니다. 초대량 거래량에 막 이런 인식이 잡히면 그렇지 않으면 추가 눌림이 나오더라도 파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DBI텍이 15%의 변동이 나왔다. 물론 하이닉스 8%도 오버슈팅입니다. 근데 그게 자락이 이 자락에서 요런 자락에서 오버슈팅 나오고 눌린다면 그게 차익실현. 어디서 기술적 분석 기자도 못하는 여러분들 말고 그냥 주가 올라가니까 쥐가 겁을 먹어갖고 야 이거 여기서 못 팔면 안 되는데 이거 어떻게 매도 차익 실현. 아니 양봉이 나오고 있는데 무슨 매도고 차익 실현이냐. 오르고 있는데 올랐다는 건 뭐예요 대형주가.
외국인 기관 메이저가 누군가 계속 사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올랐겠지. 개인이 막 흥분해서 하이닉스 시가총액 3조 4천억짜리 DB하이텍 이런 종목이 올라갈까? 결론은요. 왜 이런 거 가지고 수익을 못 내시냐는 거예요. 주력입니다. 우리가 멋부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민정돈 대형주만 해요. 삼성전자, 한주사재. 이런 멋부리는 게 아니라 주력입니다. 주력입니다. 어딜 가서. 덱스터 오늘 상가 축하드립니다. 근데 우리 주력은 뭐라고요? IT 55에서 70%, IT 자동차, LG화학입니다. 채워 놓으시고 나머지 덱스터, 비덴트, 다날, 뭐 상한가, 한글과 컴퓨터, MP 이렇게 매매를 하시는 겁니다. 카카오게임즈, 위메이드 사상 최대 신고가 랠리, LNF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되는 거지. 방송 나서 와 대박 나셨죠. 신고가 랠리 뭐 끝내주죠. 상한가 나고 이틀 만에 뭐 50% 올랐고 뭐 일주일 만에 100%. 지가 사지. 아니 자기 고객도 1000명에서 그렇게 해서 수익 났으면 우리나라 삼성전기, 삼성전자를 똥으로 잡겠다. 어지간한 종목 대주주 되고 그 회사 인수했겠어. 그런 거짓부렁에 당하시니까 계좌가 팔은 거예요. 항상 두들겨 맞은 거고 항상 고점에 물량바지가 된 거고 하이닉스는 나도 고점에 샀는데 이거 뭐 물량바지 된 거예요? 심지어는 그런 얘기도 들어서 하이닉스 다른 데는 다 팔고 정리하는데 우리가 그 물량 다 받고 있다고. 정신 바짝 챙기세요. 윤정도를 혼내시는 건 가능해도 왜 스스로가 갖고 계신 주력주를 폄하를 해. 하이닉스 옆방은 다 팔고 있는데 걔네들은 갖고 있지조차도 않았어. 갖고 있으면서 판 것 같아? 갖고 있지조차도 않아 그런 친구들은. 근데 그 물량 던지는 걸 우리가 받았어? 아이고 참나. 시가총액 87조짜리 우리나라 시가총액 2위 업체가 영업이익이 12조 13조에 지금 순이익 많이 낮춰서 잡아놓은 순이익 9조 5천억짜리가 순이익 10조라고 치면 얘 지금 100조가 넘어져 있어야 돼. 150조가 있어도 PER 15배가 돼 있어도 이상할 게 아니에요. 150조라고 치면 지금 주가 대비해서 얼마? 70%, 80% 올라가 있어도 이상한 게 아니에요. 80%, 70%, 70만 잡아놔도 20만 원 가 있어도 이상한 게 아니니까 농담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의 저평가 종목을 얼마나 주식을 뭐 짧게 하실지는 모르겠지만은 당장 내가 편입했으니까 시원시원하게 상한가 나가라. 그러니까 이런 데서 주력에서 수익 내시고 일부 종목 가지고 왜 상한가를 못 잡아요? 상한가 다 잡아낼 수 있지. 지난주에도 뭐 상한가 대여섯 개 이상 여러분들 선배분들이 출석 체크 아직 안 해서 상상상 한번 갑시다. 상상상. 예? 아니 뭐 12월 23일 날 작년에 LG전자가 상한가 가는 11월 11일 날 시가총액 17조까지 올라가는 NC소프트가 상한가 가는 그런 장세에서 얼마 전에 8월 10일 날 SK바이오사이언스가 상한가 가는 그 25조까지 올랐잖아요. 17일 날. 그런 장에 대형주는 상한가 못 갈 것 같아요. 상상 한번 갑시다. DB하이텍 시가총액 꼴랑해봐야 3조 4천억짜리가 이런 매집이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상한가 한번 못 갈 것 같아? 상상하다가 툭 건드렸는데 쇼커버링 쑥 들어오더니 에라 모르겠다 매수 한번 빵 때리면 그 상한가 안 나올 것 같아요? 농담이 아니라 말도 안 되는 비이성적인 꿈만 가지고도 움직임이 나오는 이런 장세. 상상 한번 갑시다. 제대로 물 좀 마시게. 상상. 엄지척. 윤정도가 지금 뭐 맛있는 거 사주세요 한 것도 아니고 엄지척. 시원하네요. 시원해야죠. 몸도 뚱뚱한데. 그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 좋은 장세. 그리고 오늘도 봤어요. 우리도 LNF도 있고 우리도 카카오게임즈가 있단 말이지. 시끄럽죠. 그런데 보니 주력주는 일단 어마어마한 강세, 현대차까지도 어마어마한 강세. 그들이 강세를 띈다고 해서 카카오게임즈의 하락을 커버할 수는 뭐 계좌 수익률에서 커버할 수는 있죠. 그런데 이제 개별적으로 가지고 계신 분들 기준에서 근데 들여다보니 전 거래일 대비해서 문제가 될 만한 종목군들이 카카오게임즈라고 한다면 누적 수급 범위는 그렇게 벅차지 않더라. 시간에서 다시 1% 늘렸지만 잘 대처를 하면 뭐 충분히 무난히 잘 빠져나올 수 있겠다. 혹은 사상 최대치 신고가의 그 수익이었으니 그 수익도 챙겨놓을 수 있겠다. 다만 마지막에 들어오신 분들이 다소 버거울 수 있지만 거기서 잘라낸 흐름은 다시 다른 데서 잡아낼 수 있다.
그 기준입니다. 자, 어찌됐건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이닉스의 기준에서의 22일 9시 기준의 문자 발송 내용도 자, 오늘 동시효과 상황 11만 6,500원, 11만 6천원 공방 나오고 있을 때 편입입니다. 3에서 5% 등락 범위 나오면 또 편입입니다. 밑으로 밀려도 또 편입입니다. 계속 편입입니다. 주구장창 편입입니다. 농담하는 게. 내일도 장중에 전략을 잡아드릴 건데요. 이 하이닉스 기준에서의 말씀드린 기준점의 흐름 15일 날도 말씀드렸어요. 시장이 3,000 이탈되고 2,000포인트 그 기준에서 하이닉스는 얼마? 22%의 변동이 나왔다. 95,500원에서부터. 말도 안 되는 PBR 1배 미만까지 깨진 거예요. 그조차도 내가 기가 막혀서 그게 하나투자증권에서 얘기를 해놨단 말이에요. 하나투자증권 쪽에서 전망하는 자산가치 부분 대비해서 10만 5천 원 수준이 1.1배 수준이다. 그러면 주가가 더 깨져 내려갔으면 그 미만이잖아요. 주가가 1배 미만이잖아. 근데 그걸 자기 머릿속도 자기 생각으로 갖고 나온 게 아니라 하나금융투자에서 얘기를 했으면 그대로 갖고 나와서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H증권사가 전망한 자산가치 대비해서 지금 뭐 10만 5천 원이 1.1배 수준이에요. 10만 원이 지금 거의 뭐 1배 수준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지 머릿속에서 나온 것처럼 거짓말을 해. 지금요 1.1배 수준이에요. 주가는 10만 원 깨졌는데 뭔 1.1배 수준이야. 1.1배도 안 되는 수준이지. 그러니까 굉장히 저평가라는 얘기를 해야죠. 그러니까 그런 채널을 볼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데서 야 이거 다 파시고요. 뭘 다 팔아. 그래서 뭐 다른 거 사서 뭐 수익 좀 나셨습니까? 결론적으로 이 흐름에서 이 거래량이 뭐예요? 채널 돌렸더니 그것도 내가 기가 차서 거래량이요. 전일 대비요. 20배 터지면 거래량 터진 거예요. 와, 내가 기가 차서 이현작이 10월 20일 날 이현작이 상한가를 갑니다. 시가총액이 1조 이상짜리예요. 근데 이 상한가를 가지고 그날 거래대금이 무지하게 터졌겠죠. 2천원 이상 터졌겠죠. 그럼 그날 한번 단타 치러 들어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근데 방송 돌리면 뭐라 그래요? 이야, 이현작 12월 20일 날 상한가 가기 전에 우린 대바닥에서 다 샀고요. 아, 그거 생각난다. 12월 7일부터 카카오톡에 대해서 유사투자자문업에 대한 뭐 1대1 뭐 상단 금지나 이런 거. 탁상행정은 확 그냥 막 그냥 그것뿐만이 아니라 증권사 무슨 뉴스란에 예전에는 안 그랬단 말이에요. 뉴스란에 그 인포모션이라는 게 그 난리를 친 게 언제부터냐면요. 2007년, 2008년 그때쯤이에요. 그냥 인포모션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기사인 것처럼 거짓부렁 넣어서 광고하는 애들. 그럼 예전에는 증권사가 그런 뉴스들을 못 올리겠어요. 그래서 종목이 뭐 변동이 나오면 진짜 왜 변동이 나왔지 하고 볼 수 있었어. 내용을 볼 수 있었어. 지금은 무슨 종목을 누르면 다 쓰레기 그냥 광고 기사만 나오잖아. 근데 그게 다 불법 아니에요. 과장 광고부터 해서. 과장 광고부터 해서 뭐 특급 재료 비밀이 있습니다. 뭐 숨겨진 비밀. 숨겨진 불법이라니까. 하여간에 결론적으로 이 하이닉스의 기준에 오늘의 기준의 흐름은 거래대금이 터지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현작 얘기하다가 이현작은 그 전날 10월 19일 날 거래량이 얼마 터진지 아세요? 7만 주. 매집이 될 수 있어 없어? 하루 거래량 7만 주짜리를 지들이 무슨 용가리 통뼈 용용용이야. 바닥에서 매수를 했습니다. 정신 나간 것들이지. 바닥에서 거래량도 없는데 뭘 지들이 매집을 해. 지가 대주주 됐어 그러면 꼭 채널 돌리면 그런 애들 있죠. 황금 대바닥주를 찾아라. 정신 나간 거지. 왜 황금 대바닥주를 찾냐고. 황금 그 바닥에 놓여져 있다는 거는 말 그대로 거래대금도 없다라는 거고 그거는 말 그대로 시장 소외된 거고 아무런 의미가 없어. 물론 대형주 기준에서 실적 대비 이렇게 과도하게 단기간에 깨져 내려와 있는 왜 그럴까의 고민이 진짜 드는 그런 주력주라면 모를까. 밑도 끝도 없이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자동차 장비 부품 업체들 아주 거래대금도 몇천억도 안 나오는 몇천억이 아니라 몇십억도 안 나오는 그런 종목을 이현작처럼 이현작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요. 거래량이 10월 19일 날 정확히 찾아보세요. 상한가 가기 전날 7만 주였다고. 그런 종목을 아니 여기서 상한가 갈 줄 알았으면 그 전날 사면 되는데 거래량이 있었냐? 없었잖아. 살 수가 없었잖아. 거래량이라는 거는 전일 대비 20배가 아니고요.
5MA, 20MA, 5일 이동 평균 거래량, 20일 이동 평균 거래량을 넘기고 양봉이 나올 때 들여다본다. 그게 농담 같지만은요, 안 실려요, 거래가. 거래가 안 실립니다. 그러면서 캔들 크기가 작아져요. 주봉의 기준에서 볼까요? 주봉의 기준에서 월요일 날 벌써 이만큼의 거래량입니다. 이거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이 거래량을 넘기겠죠. 주봉상의 5MA, 20MA. 지금 막 보세요. 요럴 때 한 번씩 넘기긴 했지만 다 거의 밋밋하죠. 거의 없어 넘기는 날들이 그 오랜 기간 동안에 1월, 2월 빼고 나서 고점 찍고 나서. 그렇게 되면은 캔들의 크기 자체가 일반적인 소형주들은 캔들의 크기 자체가 아주 작아집니다. 거래량이 수반되고 돌려졌다. 그리고 일봉에서 너무 오버슈팅이야. 하이닉스 오버슈팅이야. 뭐 이렇게 올라와. 말 같지도 않아. 여기서부터 몸통이죠. 여기서부터. 꼬리가 일부 달리더라도 부담이 없다는 거예요. 특히 거래가 수반됐기 때문에. 오늘이요. 개인들이 300만 주나 뺏겼어요. 아이고 300만 주. 얘따 0.5%다. 7억 2,800만 주짜리 0.5% 해봐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게 따진다면 카카오 같은 경우,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 누적 수급이 7% 이상, 매수비 끝나고 9만 원대 초반, 중반. 그거를 해석을 해야지. 결론적으로 이러한 하이닉스의 흐름에 대해서 오늘의 이 거래량 부분을 주봉의 거래량으로 다시 해석을 하십시오. OMA, 20MA 거래량을 넘기고 양봉인 기준, 거래대금의 기준, 그 흐름하고 그 이후에 거래대금이 없이 캔들 크기가 작아지고 눌렸을 때, 그리고 비정상적인 이슈에서 이렇게 하나 두들겨 맞을 때. 말씀드렸어요. CLSA와 모건 스탠리만이 부정적인, 그리고 골드만삭스라든가 이런 쪽은 긍정적인 보고서. 근데 주가가 밀리니까 한쪽의 내용만 자꾸 부각을 시킨 거죠. 삼성전기입니다. 삼성전기도 우리가 주력이에요. IT의 기준은 우리가 IT는 비중의 55%, 그러니까 50% 이상을 채우는 게 권해드리는 내용입니다. 거기에 자동차와 만약에 LG화학을 갖고 싶다면 전체 비중을 55에서 70% 수준에서 IT 자동차, LG화학을 분산하십시오. 근데 그 중에서도 IT를 기준으로 잡습니다. 왜? 실적이 상상을 초월하니까. 자동차하고도 비교가 안 되죠. 자동차도 어마어마한 실적이지만 그냥 규모가 커서가 아니라 창사 이래 실적으로 기준을 잡았을 때, 또 전체 글로벌 시장 업황, 또 뭐 자체적인 업황. 결론적으로 우리는 IT는 두 가지로 나누죠. 삼성전자, 하이닉스로 나눕니다. 그리고 LG전자, 삼성전기로 나눕니다. 그렇게 해서 이 네 종목을 다 사는 게 아니라 이 둘 중에 한 종목, 둘 중에 한 종목. 그렇게 해서 두 종목의 비중을 채우든 아니면 여기서도 통틀어서 한 종목을 채울 수도 있어요. 근데 하이닉스가 강세를 졌고 삼성전자는 사실상 제한적으로 밀렸고 가격 반발력도 이제 7만 원을 이제는 하방을 잡은 거였었죠. 7만 중반으로 온 거고요. 거래량이 터지고 왔기 때문에 쉽게 밀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하이닉스 기준이 이제 과하게 낙폭이 심했었고, 그래서 여기는 뭐 예를 들면은 지난주까지도 22%의 가격 반발력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 두 종목이 사실상 12만 2천 원, 거기가 살짝 이탈되는 LG화학의 흐름이라든가, LG전자의 흐름이라든가, 삼성전기 조금 뭐 잘 움직이나 싶었더니 깡 깨졌었잖아요. 근데 둘 다 다양스럽게 바닥 대비 15%, 16% 돌려놓고 있어요. 거래량 터지면서. 시장 대비해서는 세게 돌리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그 IT주들이 이렇게 노출을 해드려도 아니 윤정돈의 종목은 다 노출돼 있어. 주도 노출돼 있어. 현대차, 기아 둘 중에 한 종목. 그 다음에 LG화학. 나머지 종목은 변동성이 확장된 종목군들. 두산중공업이 지금 거래대금이 좀 축소돼 있는데 두산중공업이라든가 예를 들면 카카오게임즈. 거기에 이제 게임 업체들 전체적으로 거래대금 터져 있으니까, 그리고 변동성 확대됐으니까 게임 업체 위주. 그것도 시가총액 조단위 넘는 거. 뭐 17조짜리 엔소프트 이런 기준. 2차전지 LNF 또 에코프로 BM 요 기준에서의 흐름. LNF는 지금 지난주까지 사상 최대치 신고가 랠리 나오고 오늘 조정이 좀 심화됐는데 낙폭 그나마도 일부 줄여놨잖아요. 테슬라 뭐 시간에서 지금 강세고. 결론적으로 아무리 입이 10개여도 뭐 아무리 말씀을 드려봐야 이런 뭐 문자 사인 다 보내고 유료 과금을 해서 신뢰도가 있는 분들은 실질 매수를 하십니다.
근데 이렇게 무료 방송에서 아무리 말씀을 드리고 오픈을 해드리고 진짜 IT는 무조건 가져가야 될 주력주의 기준입니다라고 해도 결국 안 하시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이런 거예요. 정점의 차익 실현하고 재편입. 그러니까 위메이드 같은 경우는 차익 실현 재편입, 차익 실현 재편입, 차익 실현 재편입, 차익 실현 재편입.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계속 냈떴더니 더 가더라 하면 이제 SK 바이오사이언스처럼의 흐름이 연출되는 경우가 발생되죠. 그러면 안 돼요. 그렇게 해서 더딘 것 같지만 한 번 움직임이 이렇게 5%씩 또 하이닉스 8%씩 나와버리면 그날 하필이면 출장 갔다 뭐 다른 거 했다 들어가지도 못해요. 그리고 다 떠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포트폴리오 구성이라는 거는 자 얘네 거래 터지고 오늘 같은 날 들어갔으면 됐지. 오늘을 스타트로 지금 계속 띵똥띵똥 하는 게 뭐예요? 과금하시고 그래 이제 더 이상 늦으면 안 되겠다. 화요일부터 윤정도랑 같이 가자. 그 결제 띵똥이에요. 농담이 아니라. 지난주에도 그렇게 하세요. 지난주에도 밤마다 후회하지 말고 VVIP로 빨리 오세요 했잖아요. 결론적으로 이 흐름에서 삼성전자 뭐 하이닉스 이런 흐름에서 거래 터지고 이제 들어가야 되겠다. 근데 여러분들 포트폴리오는 어떻게 돼 있어요? 현금이 50% 이상 있어? 어? 그렇게 해서 마음이 편안해서 지금 방송 유튜브 또 보고 계시나? 그냥 내 계좌 시퍼렇고 내 종목이 시퍼래서 피눈물이 흘리니까 계좌는 시퍼런데 눈물은 피눈물이야. 빨개. 얘를 이때 사고 싶어도 못 사잖아. 솔직히 가슴에 손 얹고. 저기 무슨 뭐 이상한 애들한테 다 꼬여 있잖아 또. SK 바이오사이언스 그렇게 잘 식사하시고 잘 드셨으면 36만 원을 잘 차익 실현했고 내려와서 30만 원에서 한번 봐볼까 하다가 거래대금 없어. 이제는 아닙니다. 끝났습니다. 끝. 근데 여태 물려 있어서 20만 원 초반. 이거 사야 된다. 그럼 손절을 못 하는 거야. 그러니까 주력 비중이라는 걸 채워놓는 거지. 여러분들이 또 제가 또 방송 나오는 방송쟁이 나부랭이들이 윤정도 같은 나부랭이들이 지들이 현금 50% 100% 갖고 있다가 이거 탁 들어갈 것 같으면 포트폴리오 구성을 뭐 하려고 해요? 포트폴리오 구성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초심을 잃지 마세요. 주식시장 들어올 때 무슨 도박장 오셨어? 그래가지고 막 한 달 만에 막 따블 내려고 들어오신 거야? 그런 경우도 있어요. 3개월 만에 삼성전자가 3개월 만에 75%씩 오르는 또 2년 동안에 120% 하이닉스가 190%씩 올라오는 또 2007년도처럼 현대중공업 시가총액 3위까지 올라간 종목이 33배가 올라오는 그런 흐름을 타고 수익을 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수익을 목적으로 들어오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초심을 버리지 마시고 나 은행금리보다 또 인플레이션 효과 때문에 그냥 냅두면 이 화폐 가치가 훼손되니까 그래서 나 시장 수익률보다 조금 더 높고 그리고 마음 편하게 매매할 수 있는 기준점 잡아서 매매할래요. 그런 게 실적주란 말이에요. 그런 게 삼성전자 하이닉스란 말이에요. 그냥 냅뒀더니 우량주는 가더라? 통신주들 어떻게 됐냐고 아무리 배당받았다고 해도. 한국전력 어떻게 됐냐고 시가총액 99년까지 1위 하던 애가 20위에도 못 들어와. 포스코는요. 빨리. 윤정도 네이버 검색하거나 조선인물 검색하시면 윤정도가 나와요. 뭐 증권카드? 이거 34년 된 거 이거? 럭키증권카드? 이게 LG투자증권으로 바뀐 게 92년인가 그래요. 그렇게만 따져요. 30년 된 카드예요. 수익률 대회? 이건 증권사하고 SBS, CNBC가 40명 전문가 불러다 놓고 한 건데 500만 원짜리 계좌로 다 해서 윤정도만 1억 계좌. 실제 계좌. 윤정도만 1억 계좌로 삼성전자, 하나케미칼, 포스코 이런 종목으로 현대중공업 이런 종목으로 수익 1등을 하고 적중률 1위를 한 거지. 나머지 500만 원짜리 진짜 잡주 난 진짜 말도 하기 싫어. 여러분들보다 못하다니까. 여러분들 자산이 적은 자산도 아니에요. 크신 분들 굉장히 크단 말이야. 방송 나오는 친구들이 뭐 자산 많을 것 같아? 운영해 본 적 있을 것 같아? 없어요. 다 거짓말이지. 응? 그러다 보니까 1000명이 1000만 원씩 들어오면 100억이라는 그 단순 계산도 못 한다니까. 소형주 어디 이상한 거 줘놓고 조금 움직이면 대박 나셨죠. 자, 이런 종목에서 이런 수익을 방송에서 PD가 뭐라고 하든 작가가 뭐라고 하든 야 니들이 뭔데 34년 또 방송 22년 한 윤정도한테 어디서 감히 그 말씀 왜 드리냐면요. SBS, CNBC 2016년도에 계속 나가는데
그때 당시에 갤럭시 노트 7 터지고 막 삼성전자 난리가 났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직전에 사상 최대치 신고가를 올렸단 말이에요. 근데 실적은 사상 최대치가 아니었어요. 2013년도 실적이 얼마였냐면은 36조 7천억이었고요. 2016년도에 사상 최대치 찍을 때가요. 실적이 30조가 안 났어요. 영업이익이. 근데 방송에서 이 정신 나간 것들이 패널들 여러 명 앉아 있는데 물어보는 거야. 아나운서가 지금 삼성전자가 신고가인데 이게 왜 올라요? 그러면 이게 실적이 너무 좋아서 그런데 확 그냥 막 그냥 뻥치고 있어. 2016년도에 30조가 안 됐다고. 2013년도에 36조 7천억이고. 화폐 가치의 훼손이죠. 또 한 가지는요. 이거 외국 기관에 무지하게 사서 확 그냥 막 그냥 뻥치고 있어. 외국인 내리 팔았어요. 기관도 내리 팔고. 근데 어떻게 오르냐고? 2007년 12월 이후에, 그러니까 2007년 이후에 2014년부터 자사주 매입을 들어갑니다. 최경환 재정부 장관이 그거를 강조를 해서 2014년 여름에 니들 유보공 주주환원 정책 안 쓰면 세금 걷겠다. 그래가지고 자사주 매입을 선택해요. 삼성전자는. 왜? 그때만 해도 인적 분할을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인적 분할을 하면 자사주가 전부 의결권으로 들어오니까 홀딩스에. 경영권 승계 작업하려고. 근데 시민단체가 또 정부 입김이 끼는 거죠. 갑자기 시민단체가 삼성만 니들만 안 돼. 현대차 그룹도 되고 LG 그룹도 되고 다 돼. 인적 분할. 지주사 전환 권장사항이었어. 특별법까지 만들어줬어. 근데 삼성 니들만 안 된대. 어찌됐건 그 기준에 자사주 매입을 하기 위해서 수급이 계속 들어왔단 말이에요. 7년 만에 계속 자사주 매입을 합니다. 그 자사주가 위로 때려 올렸다는 게 아니라 자사주 매입은 어차피 일정 범위의 물량을 담아가는데 업황이 개선되고 있다 보니 어떻게 해요? 외국 기관이 윗방향의 매수가 있더라. 굳이 밑으로 안 던지더라. 근데 누적적으로 외국인이 팔았단 말이야. 다 거짓말이지. 다 거짓말이잖아요. 외국인 기관이 사서 올랐어요. 실적이 좋아서 올랐어요. 다 거짓말이야. 그리고 신고가가 나오는데 거기서 다시 주가가 밀려 내려갈 때, 고점 찍고 밀려 내려갈 때 주가가 최순실 씨 막 터지고 갤럭시 노트 7 터지고 난리가 났었어요. 하루에 뭐 변동성이. 그 윤정도만 걱정 마세요. 끝내줍니다. 왜? 자사주 이익 소각을요 14%를 내버려요. 인적 분할이 안 되게 되면서 뭐 그 다음에 얘기지만 결론적으로 이제 2017년도 이제 자사주 이익 소각인데 어쨌건 자사주 들어오고 있었고 실적은 30조 미만인데 일단은 30조를 넘길 걸로 보고 있었고 그리고 전체적인 흐름 자체가 화폐 가치의 훼손 때문에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시장 지수 자체가 다 올라와 버린 거예요. 전체가 다. 그런 관점 속에서 추가적인 흐름이 나온 게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본격화되죠. 언제? 2017년 초반에. 컨센서스가 완전히 계속 바뀌어요. 계속. 아니 2017년도 그 실적 전망치가 36조, 35조 이렇게 했어요. 사상 최대치는 아니었어. 근데 이게 2017년 초까지도 이랬던 게 2017년 딱 2분기 넘어서면서부터 얼마냐면 50조 전망치가 50조, 55조 막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하이닉스 마찬가지. 그래서 그 어마어마한 랠리가 나온 겁니다. 근데 방송국을 CNBC 방송국에 가서 SK바이오 삼성전자 가지고 나가면은 이런 거 말고 속된 편으로 개잡지 좀 갖고 나오래. PD나 작가가 맨날 서서 니들이 뭔데 전문가한테 근데 대표님 시청자들이 정신 나간 것들이 시청자들이 결국은 수익을 내셔야지 우량주에 수익을 내셔야지 꼭 우량주를 하라는 게 아니에요. 꼭 우량주를 하라는 게 아닙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가 우량주 여부를 떠나서 저평가예요. 그게 저평가는 아니잖아. 우리가 8월 2일부터 17일까지 그 수익 보름 만에 더블 수익 다 잡아냈잖아요. 근데 그게 우량주냐고. 아니란 말이야. 기술적으로 거래되고 터지고 움직인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고점에서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자꾸 성장주에 대해서 저평가로 인식하고 이번에 이거 하나 뉴스 하나 터지면 뭐 하나 터지면 대박 납니다. 그런 말 같지도 않은 소리에 기술적 분석 자체를 못 하시고 계좌 손실이 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이런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 종목 삼성전자, 하이닉스 시장의 그 흐름이다. 2003년부터 2007년의 기준이다. 그럼 윤정도는 4년 5년 동안 삼성중공업 했어요. 농담해라. 4년 5년 동안 삼성중공업. 근데 현대중공업이 조금 더 갔어요. 막판에 2007년도에. 희한하게 현대중공업과 포스코가 선거가 있었죠. 그때 당시에. 미친 듯이 가. 그때는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내용도 없이 가요, 솔직히.
어찌됐건 뭐 그때는 그 시절이라고 치고 1조 이상짜리 종목에서 이런 수익을 기준을 잡으셔야 돼요. 네? 이런 수익을. 결론은요. 네이버에서 윤종도 검색하세요. 검색하셔서 오세요. 오셔서 나 화요일부터 주력 기준에서 늦은 게 아니에요. 네 개다가 많이 박살났으니까 이제 단기간에 따블날 종목 찾아주세요. 에이 그럼 나쁜 놈들이지. 단기간에 따블라면 얘기했잖아요. 뭐 이렇게 목 아프게 뭐 하려고 이러고 있어. 단기간 따블날 거 우리 300명 넘는 고객분들하고 우리가 들어가서 따블라서 아이고 여의도에 있는 그냥 호텔 특급 호텔 그냥 콘네도 그냥 페어모트 다 우리가 인수해버리지. 맨날 거기서 맛있는 거 먹고 춤추고 놀지 왜. 말이 될 법한 얘기를 해야지. 정상적인 범위에서 정상적으로 움직일 때 정상적인 수익을 가져가자는 얘기예요. 오늘 삼성전자 그냥 하이닉스 폭등 기념으로 갑시다. 이벤트 한번. 1+1+1에 어떻게 됐어요? 396만 원이죠. 1+1+1에 396만 원에 이런 혜택을 다 드려요. 이런 혜택을 다 드리는데 어떻게 한다? 어떻게 한다? 오케이. 1+1을 한번 진행해 드립니다. 1+1을. 그렇게 해서 2, 4, 2 기준으로 1+1을 진행해 드릴 테니까 선착순 2, 4, 2 기준에 1+1입니다. 선착순 오늘 기준에 5명. 원래 주말에 끝난 이벤트예요. 지금부터 요이 땅 5명. 그렇게 해서 얼른 전화하십시오. 왜냐하면 홈페이지 오셔서 하셔도 되는데 홈페이지에는 이 가격으로 지금 나와 있어. 늦었다 생각하는 게 늦은 게 아니에요. 지금 빨리 오셔서 같이 수익을 내시란 말이에요. 다른 분들하고. 그리고 이거 VVIP 빼라니까 당분간 빼세요. 굳이 VVIP 더 목에 갈 이유가 없어. VVIP는 말 그대로 한 100여 분 정의 고객분들 다 있으시면 돼. 이거 뭐 계속 올려놓으면 뭐 할 거야. 여기도 한번 해드리면 일단 올려드린 거 내일부터 빼세요. 이거 3+3 끝. 됐죠? 3+3이라는 거 없어요. 6+6은 했더라도. 자, 그리고 이거 이제 디자인 다시 하고 이제 정리 좀 해드릴 텐데 12월 10일 금요일 15일부터요. 12월 10일 금요일이에요. 연말에 장소 자체를 잡기가 지금 힘듭니다. 아시죠? 코로나 끝났고 거기에 이제 뭐 연말 행사 겹치고 해서 특급 호텔에 장소가 잡히질 않습니다. 지금 여의도 힐튼 계열의 최상위 호텔 콘네드 서울 호텔에서 12월 10일 금요일 7시부터 22시까지 강연을 하는데 17시부터 19시까지는 이제 주도주 공개, 비법 공개, 비법 및 주도주 공개. 그 다음에 19시부터 21시까지는 회원의 밤 식사하시고 음료 드시고 주류 드시고 협찬 받을 거 그리고 협찬. 어휴 나의 수익이 이번에 되게 많이 났어. 어휴 뭐 그냥 하이닉스, DBI텍 초대박 났어. 나머지 뭐 게임주 초대박 난 거는 일일이 그냥 얘기할 필요도 없고 상한가를 몇 개를 먹었는지 모르겠어. 그러신 분들은 면세술 가지고 오셔도 그날 함께 드셔도 되고 그리고 이날 멋들어지게 야 샴페인 한 번씩 따돌려 샴페인 한 번씩 따돌려 샴페인 한 번씩 행복해야죠. 농담이 아니라 윤정도도 한번 쏠 거야. 윤정도도 테이블당 뭐 생맥주 한 잔씩 농담이 아니라 그래서 총 인원이 많이 못 들어가요. 총 인원이 아직까지도 이제 강연에 코로나가 완벽해진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특전사항은 강연에 참여하신 분들은 VVIP 회원가입, 신규가입 혹은 연장가입 하시는 거 상상을 초월하는 깜짝 행사를 해드릴 거예요. 야 이거 실화 맞아? 전년 그 이전의 가격으로 딱 하루니까 이날. 사실은 12월 10일이 윤정도 음력 생일이 12월 10일이거든. 겸사겸사 그 이벤트로 상상을 초월하는 가격으로 여러분들께 오픈을 해드릴 겁니다. 강연 자료하고 VOD 자료 만들어 드릴 거고요. 특급 호텔 식사 비용이 만만치 않죠. 37층 이제 뭐 콘네드 같은 경우 37층 코스 요리가 15만 원, 16만 원, 좀 17만 원인가요? 그 정도 수준이니까. 그래서 식사 비용과 음료, 주류 다 포함해서 22만 원. 모자라는 금액은 윤정도가 충당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인원은 20분 정도로 마감을 할 거예요. 혹은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거는 1대1 상담은 금지잖아 법적으로. 그건 뭐 할 수가 없고 뭐 그래도 이제 뭐 전체적인 종목 상담 이런 개념이 아니라 뭐 어떤 노하우의 전수라든가 기법 자료, 기법에 대해서 이거 거래량이 이런 거 이런 질문이라도 하려면 인원이 좀 적어야 될 거 아니에요. 20명, 최대 30명인데 우리가 VVIP 회원님들, 스페셜 회원님들이 300분이잖아. 그럼 어떻게 해? 그래서
무료 회원님들은 지금부터 전화 요이 땅에서 딱 10명만 오실 수 있게끔 자리를 오픈해 드립니다. 농담하는 게 아니라 딱 10명. 그렇게 해서 예약 지금 딱 가입하시면 10분은 바로 오실 수 있고, 나는 이날 이벤트 지금 우리 고객분들은 직원분들은 몰라요. 뭐 어떤 이벤트를 얼마에 어떻게 해드릴지는. 나 이벤트 특별 이벤트 이거 빨리 해서 10일 전에 강연회 전에 나 수익 좀 나 빵빵하게 내서 행복하게 그날 강연에 참여하고 싶어요. 그런 질문도 같이 하셔야 됩니다. 지금 빨리 전화하시고요. 이 이벤트는 10명 선착순이니까 무료 회원님들은, 그다음에 유료 회원님들은 10분에서 20분 사이. 그래서 20명을 안 넘기려고 지금 사실은 좀 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나머지 부분 빨리 넘깁니다. 지난주에 16일 화요일부터 일주일씩만 딱딱딱 공개할 거예요. 화요일부터 해서 뭐 DB하이텍부터 해서 신고가 랠리, 전부 신고가 랠리는 낫지 사실. 오늘 이제 게임주나 LNF가 두들겨 맞아서 그렇지, LNF, 카카오게임즈, 위메이드, 전부 신고가, 사상체 대치 신고가 랠리였잖아요. 거기에 DB하이텍 뭐 계속적으로 여러분들께 잡아드렸고, 그러고 나서 지난주에 DB하이텍이 20몇 프로 움직였죠. 20몇 프로, 거의 30% 올라오지 않았나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카카오게임즈나 이런 쪽에서 수익을 내셨고, 그리고 이 종목군은 잠시 후에 방송 끝나고 또 올려드릴 거예요. 어떤 거? 내일 개장 전에 들여다봐야 될 종목. 근데 지금은 심야 시간이니까 심야 시간에 한번 올려드리고, 내일 개장 전에 8시 한 55분 전후에. 어쩔 수 없어. 동시효과 상황도 다 보고 주변 상황도 봐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눈에 띄는 종목을 다시 8시 55분 전후에 또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장중에 또 올려드려요. 장중에는 어떤 거? 이런 거. 장중에는 비단팀다 성악권에 와우 다 나올 뭐 이렇게 자동차 대치 신고가 랠리야 뭐 이렇게.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께 장중에도 이렇게 한글과 컴퓨터입니다. 그 예쁜 궁디님께서 이제 한글과 컴퓨터의 자료를 올려주셨단 말이야. 그걸 제가 이제 VVIP 방에 다시 넣어드렸어요. 그걸 보시고 사셔서 또 수익 내시고, N소프트 그 17조짜리에서 또 이런 사상체 대치 신고가 랠리 종목에서 지난주 기준에 비덴토 오늘 추가 폭등 나오고, 이런 종목군들은 장중에 다 잡아드립니다. 드디어 이제 19일 금요일 날 같은 경우 어떻게 됐어요? 시간회에서 18일 야간에 올려드렸어요. 시간회에서 자사주 매입 발표 나온 현대차. 그 자사주 매입이 엄청난 호재는 아닙니다. 다만 유통 물량을 1%를 잡아간다고 하니 그게 이제 1년짜리면 의미가 없는데 3개월짜리면 실질 매수를 한다는 거예요. 그 부분이 가격 반발력의 모멘텀이 될 수 있다. 명분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위메이드, DB하이텍, 위메이드도 사상체 대치. 월요일 날도 또 사상체 대치 찍고 눌린 거죠. 약법으로 끝났어요. 200원 빠지고 끝나서 0.00 빠지고 끝나서 퍼센테이지로. 그렇게 해서 19일 날 또 개장 전에는 여전히 현대차, DB하이텍, 그리고 비덴트 들여다보세요 했는데 월요일 날 드디어 또 비덴트 한 번 더 폭등을 주죠. 이렇게 해서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에 이러한 흐름 이후에 LG전자의 12%, 13% 이런 변동성 이후에 결론은 월요일 날의 기준 어떻게 했어요? 난리가 났죠. DB하이텍, 뭐 LG전자, SK 하이닉스 개장 전에 DB하이텍, 와우. 내일은 어떻게 될까요? 이 종목분들이 DB하이텍, 하이닉스, 삼성전자, 현대차, 삼성전기 이 흐름들과 위메이드, 기아 이런 종목분들의 흐름이 내일은 어떻게 될까요? 이런 단가를 서로 신뢰가 있으니까 이런 단가에 25%, 22% 그냥 멋부리려고 뭐 DB하이텍 사세요? 멋부리려고 SK 하이닉스 사세요? 이게 아니잖아요. 실질적인 비중을 채워서 우리의 포트폴리오입니다. 비중을 채워서 비중 올려주세요. 제가 알아야 전략 다시 뿌립니다. 비중을 채워서 비중을 채워서 남들은 다 전윤 선생님께서도 지금 내년 6월 만기시죠? 그리고 우리 박현희 선생님 내년 10월 만기십니다. 남들은 전부 그렇게 해서 1년씩 지금 다 결제하시고 수익 나서 행복해 하시고, 왜 여러분들은 그걸 못 하시냐 이거. 새벽 이슬님 내년 11월에 만기시고 비중 6%. 이 흐름들을 태민 선생님 53,000원, 108,000원. 와우. 비중 와우. 79,100원을 찍었으니까 일단은 26,000원. 그럼 얼마? 거의 뭐 50% 가까이. 왜? 50% 가까이? 에?
50% 가까이. 중요한 게 6만 원 중반쯤 왔을 때 뭐라고 그러셨냐면 지금 79,100원치였잖아요. 6만 원 중반쯤 왔을 때 고생을 많이 하셨거든. 단가를 많이 낮춰주고. 아니 세상에 이런 종목이 다 있어요. 몇 년을 같이 하셨는데도 손실이 나는 걸 어떻게 짜증스럽지. 그래 단가를 낮춰놓으신 거 계속 그래도. 그렇게 해서 전략 잘 잡으셔도 대처하셨고 지금은 아유 행복하다. 아유 좋아. 응? 얼마나 행복하시겠어요. 거기다가 6만 원 중반에 대표님 이거 물량이 제가 좀 많은 편인데 정리를 해야 될까요? 근데 거래대금 거래량이 터졌는데 지금 정리를 하는 것이 옳을까요? 그 부분 뒤에서 설명드릴 겁니다. 뭐 아무렇게나 주가가 움직였다고 막 정리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거래가 어느 정도 수반되고 움직였느냐, 수급은 들어왔느냐, 추세 흐름은 연동돼 있느냐, 업황은 어떻냐 전부 보시는 거예요. 10만 2천 원에 40%에 오늘 그러면 18% 올라온 거네. 12만 1,000원까지니까 18% 40% 비중. 비중은 이제 조금 낮춰야 되겠지만 2022년 9월 만기세요. 남들은 다 1년씩 이렇게 1년씩 전부 그렇게 하면서 수익 25% 평균 단가 11만 원입니다. 수익 할렐루야 할렐루야 수익. 나머지 빨리 넘기고 DB하이텍하고 그 위메이드가 뒤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DB하이텍 그 전략만 잘 들으셔도 교육은 기가 막히게 될 겁니다. 쭉쭉쭉 넘깁니다. 쭉쭉쭉. 응?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 거래대금 최상위 종목을 기준을 잡아야 된다. 그래야 여러분들의 실질적인 수익의 기준이 발생이 될 수 있다. 아시겠죠? 비덴트 같은 경우에 보시면 얼마? 17,300원. 11월 2일입니다. 17,300원 신규 편입. 17,300원 비덴트. 18일 날 상한가 같죠? 그죠? 그렇게 하고 21일부터 계속 보시면 뭐 10% 이상 오르려면 보여드리는 건데 상상을 초월해요. 근데 비중은 많이 못 드린단 말이야. 변동이 너무 크고요. 개별 매매 기준에서 이제 문자도 드리고 전략도 잡아드리고 또 장중에 올려드려요. 근데 이제 원체 우리 주력이 강하고 우리 게 너무 강하면 저도 힘드니까 그냥 뭐 하루에 10종목씩 녹화할 수는 없잖아. 종목당 막 10분, 20분씩 녹화하는데. 그래서 더 우선순위의 종목 위주로 설정을 해드립니다. 지금 얼마예요? 비덴트에 11월 20일 24,000원 정도 되죠. 17,000원에서 24,000원, 7,000원 올랐네. 11월 1일 대비 와우 어마어마하죠. 그 흐름이 과연 그러면 17,000원에서부터 스타트가 된 건가? 아니에요. 여기는 14,800원이잖아요. 아니에요. 이거 흘러가고 요거 처음 딱 터질 때 요 자락에서 12,000원대 설정을 잡아드립니다. 전서구형이 떴습니다. 별 3개짜리입니다. 별 3개짜리는 7가지 패턴뿐이 없습니다. 그 전서구형이 뜨고 첫 번째 변동성의 거래대금이 터져 있습니다. 엄마맘마마 12,850원이네요. 라고 설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12,850원. 그게 얼마? 24,000원 뭐 그 이상 쭉쭉쭉쭉쭉. 결론적으로는 교육만 조금만 잘 잡아내시고 여러분들이 원활한 기준만 조금만 설정해 놓으시면 이런 거. 요게 전서구형이거든. 거래는 어디서 터져? 여기서 터져. 거래 대금이 수반돼 있어야 캔들의 크기가 커진다. 거래 대금이 죽어버리면 이러한 캔들의 크기에서 몸통 크기가 작아지죠, 점점. 그리고 비이성적인 변동이 나왔다가 꺾일 때에는 조정폭이 심화됩니다. 이 기준에 12,800원 기준에서 26,000원까지면 얼마예요? 100% 오르고 꼬리 달린 거예요. 100% 오르고 11월 2일 설정해드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나머지 종목군들 뭐 KC 같은 경우는 벌써 이미 뭐 10월 18일 날 상한가가 들어갔던 종목이고 여러분들 선배분들은 개별 매매에서 많은 수익을 냈었어요. 별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거래량 거래대금이 전일 대비 20배 터졌는데 말같지도 소리. OMA 20MA인데 이런 종목 같은 경우 OMA 20MA 기준을 설정하는 게 아니라 거래대금 2천억 이상을 잡는 겁니다. 2천억 이상의 기준이 뭐냐? 거래대금 최상위 20위 전후에 놓여지는. 그렇게 되면 시가총액이 다소 제한적이다 할지라도 시장에서 관심도가 증가를 하겠죠. 거래대금이 터진 날, 이날 개장 초에 거래대금이 폭발적으로 터지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거래량이 한 방에 1억 주가 한 방에 다 터진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개장 초부터 거래 강세와 함께 움직일 때 그럴 때 들여다보는 기준을 설정한다.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오늘의 기준에서는 이제 뭐 개별 매매 기준이라고 한다면 위메이드 맥스라든가 이런 종목군들의 흐름을 들여다볼 수는 있죠. 그렇지만은
이 위메이드 맥스 같은 경우 여러분들 선배분들의 개별적인 매매 기준이 잡히는 거지 이 위메이드 맥스를 지금 현재 기준에서 전략적으로 매매선을 들이지 않아요. 왜? 시가총액 1조 미만 몇 천억 안 돼. 그래서 개별 매매 기준으로 방송에서도 야 위메이드 맥스 끝내주고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거래 대금도 사실은 제한적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기준에 그나마도 이제 네오이즈홀딩스 같은 경우 뭐 4천억, 5천억 뭐 이런 기준에서의 흐름에서 움직임인데 얘도 2천억까지는 거래 대금이 오늘 안 나왔습니다. 변동성 뭐 확대되고 그래서 개별 매매 기준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들여다보실 때도 이런 장악형 그리고 장악형 이후에 실질 거래량이 터질 때 장악 확인형의 기준 이게 얼마야? 5만 원이에요. 5만 천 원. 다 오른 거 주느냐? 아니라 그랬죠. 5만 천 원이 다 오른 게 아니다. 추세적인 부분에 있어서 거래 대금이 터져 있기 때문에 그 이후의 스타트에 강세를 유지할 수 있다. 다만 이런 종목군들 시가총액 1조 미만 이런 종목군들은요. 주봉상의 거래 대금 아까 비덴트 보실 때 이 주봉상의 거래 대금은 쉬워요. 일봉상의 거래 대금이 밋밋하단 말이야. 그리고 한번 빵. 응? 결론은 2천억 원을 거래 대금을 수반할 수 있는지 여부하고요. 그게 연속성이 계속 나오는 게 힘들어요. 무슨 얘기냐면 비덴트가 1조 1천억이란 말이지만 1조를 막 넘겼어요. 비덴트가. 1조를 막 넘긴 종목이 하루에 5천억씩 계속 거래 대금이 터진다? 말이 돼요, 안 돼요? 시가총액이 발행 주식수 총액이 1조짜리가 하루에 5천억씩 어떻게 터져? 대주주지분 빼고 못 빼면 어떻게 터지냐고. 그럼 매일매일 터지기가 어려운 거야. 다만 예를 들어서 하이닉스가 오늘 1조 이상 터졌어요. 삼성전자 뭐 2조 이상 터졌어요. 얘네들은 당분간 최소 5천억에서 1조 혹은 1조 전후의 거래대금이 하이닉스 같은 경우 계속 터지더라도 이상할 게 없어요. 87조짜리니까. 그러면 그쪽은 모든 거래대금이 집중되면서 일단 하방이 잡히고 점진적인 강세. 그러다 오버슈팅 한번. 뭐 눌림목이 조금 깊어질 수는 있지만 거래가 둔화되지 않으면 시세 강화는 지속된다. 왜? 매수 대기세가 계속 들어온다는 거니까. 거래대금의 기준은 여러분들이 공지사항에 보시면 거래대금 자료가 쫙 나와 있어요. 그거 보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문나 선생님 같으신 경우에 대표님 만나고 주력주 말고 오늘 단기 개별 매매 수익으로 수익 내고 증권계좌에서 출금했습니다. 5월 달에 처음 주식하셨대요. 4개월 만에 계좌가 70% 수익 나셨대요. 그래서 1억을 인출하고 나머지 자금 가지고는 주력주 비중을 더 낮췄대요. 그 SK바이오사이언스, 대보시스터즈를 비롯한 게임주의 황제. 어? 게임 업체의 디자인 팀인가 하여간에 인척분께서 가족분께서 계세요. 그래서 내부 정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카카오 게임즈는 이런 업체고요. 펄어비스는 이런 업체고요. 엔서프트는 이런 업체인데요. 그 자료를 또 VVIP방에 공유를 많이 해주셔서 이런 종목들 따블 날 때 또 위메이드 8천억에서 8조 넘길 때 전부 또 SK바이오사이언스는 예쁜 공대님과 함께 누구보다 먼저 문나님이 방안에서 왜? 윤정도는 제약바이오를 평상시에 이렇게 말을 쓰면 안 드려요. 근데 이날 8월 2일 날은 거래가 터진 거예요. 15만 원에 사서 거래가 터져 있고 막 20만 원 막 올라오고 그럴 때입니다. 그럴 때 기준에 20만 원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36만 원 왔잖아. 그 수익. 근데 왜 따블이 아니냐. 날짜도 안 잊어먹는다니까. 어떻게 잊어먹고 우리가 들어가서 그 수익을 다 냈는데 이날이 플러스 3% 시작한 날이에요. 그러고 나서 상한가 찍습니다. 거래대금 4조 1천억. 사상 최대치 우리나라 종목 하나당 거래대금 사상 최대치 2위. 그렇게 하고 상한가 찍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눌려. 그럼 차익 실현이지. 그리고 나서 8월 17일 날 또 4조가 터지면서 보합에서부터 27% 올라, 25% 올라. 꼬리 그릇 이빨에 달고 내려와. 그게 정점 끝. 36만 원 찍을 때. 다시 말씀드려요. 그렇게 36만 원까지 SK바이오사이언스가 올라왔을 때 우리는 딱 한마디를 해요. 계속 얘기를 합니다. 우리 이거 들어가서 수익 내고 나올 겁니다. 4조 원의 거래대금이라는 거는 우리나라 역사상 종목 하나가 낸 거래대금 2위입니다. 1위는 삼성전자가 1월 11일 날 8조를 넘겼을 때 그 앞전의 기록은 2조 원대였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코로나 재난지원금이 어마어마하게 풀렸다는 거죠. 역대 우리나라 역사가 2018년 1월 31일 날 2조 6천억 찍은 삼성전자의 변동성 F분 발표하고 그게 사상 최대치였는데 그게 코로나19 끝나고 나서 계속 바뀝니다. 3조, 4조만 이렇게. 어찌됐든 그 거래대금이 터지고 꼬리 달고 내려올 때 뭐 SK바이오사이언스가요 끝내주고요 뭐가요
그러면 못 팔죠. 우리는요. 분명히 저평가 아닙니다. 다만 거래대금이 터지면서 움직입니다. 그 거래대금이라는 개인들이 설정을 못합니다. 메이저들이 거래가 들어오니 그 액티브 쪽에서의 거래가 4조를 넘긴 거죠. 그렇게 해서 수익. LNF도 뭐 몇백 프로 수익 아니겠어요? 고점 차익 실현 재편이, 고점 차익 실현 재편. 그렇게 해서 한 달 수익이, 네 달 수익이 이런 초대형주 25조까지 올라간 그런 대형주로 얼마? 70%. 그러니까 2억의 수익을 내신 거예요. 2억 원에. 9월 말까지. 그러고 나서 10월 말에 결론은 위메이드를 또 올려주시는데 이 위메이드가 10월 달에만 200% 올라와요. 근데 이게 위메이드가 8천억일 때부터 방안에서는 문단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대화를 했고 우리가 실질 편입의 기준을 설정을 했고 그러고 나서 9월 9일 날 한 투의 변동성의 흐름까지 캐처를 해가면서 공부를 했고 그리고 이게 8조까지 올랐으니 10배죠, 10배. 정확히 따지면 9배. 그 수익을 누적으로 가져가는 게 아니라 차익 실현 재편, 차익 실현 재편. 그렇기 때문에 롯데정밀화학도 이게 11월 3일이에요. 아까는 9월 29일이고 이런 수익을 확정을 지을 수 있어요. 와, 팔았더니 그 다음날 운 좋게 빠지더라. 팔았더니 그 다음날 운 좋게 빠지는 게 아니라 팔았더니 그 다음날 빠졌다. 운이 좋았다. 그게 아니라니까. 이 윗꼬리가 이렇게 이 오버슈팅 이후에 이 윗꼬리가 달리는데 이걸 왜 차익 실현 안 하는 거예요? 중간에도 당연히 윗꼬리 달리면 차익 실현 합니다만 이때는 고민을 한단 말이에요. 여기가 오버슈팅 잘하는가를. 그리고 여기서도 차익 실현 하는 게 맞고 그리고 거래가 수반되고 양봉할 때 뭐 단기 공략을 하든 어찌됐건 여기서 꼬리 달리면 전량 차익 실현이 돼야 됩니다. 아니면 장악형이 뜨거나 그 다음날 음봉 떨어질 때. 그러나서 잘 보세요. 가슴에 손 얹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내려올 때 거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특히 거래대금 안 나와. 5MA, 20MA 평균 거래량을 못 넘기죠. 그러다가 상승일 때 확인형이 나오는 거예요. 꼬리 달려서 또 차익 실현입니다. 더 좋은 거는 윤정도 거짓말할 것 같으면은 여기서 차익 실현한다. 뭐 갭상승 이후에 음봉 떨어. 에이 뻥쟁이들. 잘 보세요. 몸통이 이만한 거예요, 얘가. 꼬리까지 치면 여기까지 있다마는 거예요. 캔들 커요, 안 커요? 어마어마하게 커져, 평상시보다. 근데 여기서 꼬리가 달렸는데 차익 실현 안 하냐고. 우리는 그런 기준점이 있어요. 그 기준점에 거래량 거래대금의 교육이라면 지금의 기준은 왜 장악형이 떴는데 차익 실현 안 합니까? 이 기준이. 왜 장악형이 떴는데? 어? 정리하고 나니까 이게 뭐 8%대인가 하여 폭락. 이때도 마찬가지 이틀 연속 막 6%, 7%씩. 상승 인대 확인형 뜨고 나서 시중에 나와 있는 도서하고의 차이를 말씀드렸죠. 시중에 나와 있는 거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없어요, 이게. 요 정도는 정리된 게 일부 있어요, 일부. 응? 아니, 혼마라는 일본 사람이 300년 전에 이걸 만들어 놨을까? 5거래일, 10거래일, 거래일수라는 개념이 있어요? 응? 그러면 스티븐 느신 80년대 후반에 이걸 전 세계적으로 뿌릴 때, 자, 이거 캔들이요. 추세적으로 뭐 조정을 받아야 되는데, 조정을 받아야 돼. 옛날에는 그냥 막 이렇게, 옛날에는 그랜빌의 매매 법칙이요. 200일 선을 바탕으로 고안해낸 겁니다. 200일 선. 왜? 변동이 없으니까 지금처럼 HTS, MTS 막 이렇게 매매를 하는 게 아니니까. 지금 뭐 20일 선 바탕으로 그랜빌의 매매 법칙을 설정을 합니다. 그런데 5에서 10거래일 이상이라고 설정을 해드렸지만 이거를 윤정두가 3에서 5거래일로 바꿉니다. 언제 바꿔드려요? 2015년 6월에 상한가 제도가 플러스 마이너스 30%로 바뀌면서 하루에도 변동성이 이따시만큼 나오기 시작하니까 그럼 그 변동성에서 설정 범위를 가지고 됩니다. 두 번째, 1에서 3거래일도 잡아드립니다. 언제? 이거는 코로나19 터지고 나서 변동성이 확대됐을 때 어떻게 변동성이 확대됐는데 2020년 1월 2일 날 거래대금이 얼마야? 4조 6,500억인가 터져요. 유가증권 시장이, 거래소 시장이. 이게 마지막 5조 미만의 거래대금입니다. 하루 거래대금. 근데 이게 2021년 11월 11일 날 얼마 터져요? 44조 4천억이 터져요. 그 정도로 유동성이 어마어마해진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종목 하나가 4조 1천억씩 터지고 작년 5월 14일인가요? 아, 그 날짜가 헷갈리네. 작년 5월 14일 날 진단키트 4종목 시젠, 랩지노믹스, 수젠텍, EDGC가 얼마? 시젠이 2조 3천억. 그리고 EDGC가 7천억. 그렇게 3조죠. 그 다음에 랩지노믹스와 수젠텍이 5,500억, 4,500억 터지면서 4조가 터집니다. 종목 4개가. 근데 걔네들 지금
10월 22일 날 휴마시스 목사님 같죠? 고린도전서 3장 6절 목사님 같잖아. 이걸 어떻게 다 아냐고? 수익을 다 냈으니까 알지. 그리고 교육을 다 해드렸으니까 알지. 이날이 무슨 날이야? 휴마시스 상한가 간 날. 상한가 갔더니 시젠이 7% 올라와요. 거래대금 얼마? 작년 5월 14일 날 거래대금 2조 3천억 터진 애가 거래대금 500억인가 600억 가지고 올라. 2조 3천억 터지던 애가 500억 600억 갖고. 그 다음에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 거래대금이 안 터진 건 못 가. 그러면 랩제노믹스는 얼마 터졌냐? 걔도 한 6% 올랐거든요. 휴마시스 상한가 갔다고? 걔는 얼마? 걔도 한 400억인가 500억. 응? 4천억 5천억 터지던 애가. 그러면 수젠텍은 얼마 터졌는지 아세요? 수젠텍도 뭐 휴마시스 상한가 갔다고 10월 20일 날 살짝 움직였거든. 수젠텍 60억 터졌어 60억. 거래대금 4,500억 5천억 터지던 애가 60억. 그럼 그 다음날 갈 수 있겠냐고 그 종목이. EDGC가 7천억 터졌죠. 5월 14일 날 작년에. 근데 휴마시스 상한가 한 10월 22일 날 가격 반발력 일부 주는데 거래대금 얼마 나온지 아세요? 거래대금 얼마? 7억 원. 7천억이 아니라 7억. 근데 그거를 채널 돌리면 뭐라 그래요? 진단 키트 짝짓기 매매 황금 대바닥주 그냥 확 그냥 막 그냥. 이게 결론은 뭐예요? 거래대금이 수반되지 않는 흐름에 대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 거래대금이 수반되는 쪽의 변동성은 어마어마하다. 그것에 대한 5에서 10거래일, 3에서 5거래일, 1에서 3거래일 그 자체를 어떤 캔들에서든 조정의 기준이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그 기준점이 아예 없어요. 전 세계적으로. 그게 윤정두 노하우라는 얘기예요. 응? 그냥 아무렇게나 갖다 대고 남의 거 훔쳐 그게 아니라. 그리고 이걸 어디서 사야 돼? 어디서? 이게 떴어. 상승 반전한다며. 신뢰도는 별 3개라며. 어디서 사야 되냐고. 그거에 대한 내용. 그건 전 세계적으로 없어요. 그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들 선배분들은 수익 내고 그리고 나서 공부를 하시고. 미소 선생님 주식의 주자도 몰랐고 시가종가도 몰랐는데 그게 엊그제인데 이제는 대박입니다. 스페셜방에 교육받으러 8월 17일 날 가입하셨는데 바로 한 달 만에 교육 끝나자마자 VVIP로 옮기셨어요. 왜? 교육을 들어보니 윤정도 말이 구구절절 맞거든. 그리고 그대로 해봤더니 그대로 다 수익이거든. 얘기했잖아. SK바이오사이언스 8월 2일 날 거래대금 빵 터져. 그 기준이 뭐라고? 2천억 이상. 10조 이상짜리니까 그 이상 터져야지. 그러고 나서 17일까지 폭발적인 하루에 4조 1천억. 우리나라 종목 하나당 역사를 다 깨버리는. 근데 그게 1,400만 주씩 터지던 애가 지금 100만 주도 안 나와. 근데 그걸 뭘 붙들고 낙폭이 과다니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어. 8월 2일 이전. 이거 또 좀 이따 차트 볼 거예요. 그렇게 세상에서 편하고 간단하고 이 노하우의 2시간짜리 강연회를 이번 12월 10일 날 콘네드에서 딱 선착순 20명 하여간에 무료 아직 VVIP 가입 안 하신 분들은 10분뿐이 못 들어와요. 그리고 VVIP 회원님들을 10분에서 20분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볼펜으로까지 그리시고 이렇게 거래량의 기준점 그리실 정도로 돼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수익을 내셔야 돼. 그리고 독립하셔야 돼. 안 그랬으면 윤정도 고객분들이 수십만 명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메이저 케이블 TV 가면은 이게 뭐 대박이고 누적 수익 뭐 누적 고객 순위 아니 몇십만 명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다 깨져 나갔나 보지 다. 윤정도는요. 이런 기법 자료 자체가 다 오픈을 해드리잖아. 왜? 이게 80시간이에요. 오픈해드려 봐야 이거 얼마 되지도 않는 내용이야. 80시간 교육을 남들은 다 받았어요. 우리나라에서 10시간 이상 교육할 수 있는 사람 자체가 없어요. 전문가가. 응? 말장난이나 하고 내용 말도 안 되는 내용 얘기하고. 결론은 이분들께서는 다 독립을 하시게 됩니다. 결국. 이 수익을 내시는데 윤정도한테 왜 가금을 하세요? 윤정도가 잡아드리는 거는 전체 포트폴리오 구성을 잡아드리고 종목을 잡아드리고 여러분들이 흔들리실 때 꽉 잡아드려서 아직 차익 실현하면 안 돼요. 혹은 지금 차익 실현 무조건 해야 됩니다. 여기서는 공포공감 갖지 말고 투매하지 말고 여기서는 견딥시다. 도저히 안 되면 손절을 하더라도 여기서는 손절을 하더라도요. 그걸 배우셔서 독립하시는 거예요. 왜 윤정도한테 매달 비싼 과금을 해요? 물론 그러신 분들은 있죠. 뭘 공부해. 아우 피곤해. 윤정도 네가 알아서 해. 윤정도 네 머릿속에서 나오는 거잖아.
매수하라면 내가 매수하고 매도하라면 매도하고 기다리라면 기다리고 손절하라면 손절하고 차익 실현하면 할게. 이렇게.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하시고 홈페이지 오셔서 나 1+1+1 가입할게요. 오늘 이벤트 IT 뭐 폭등 나왔으니까 1+1 2, 4, 2 요거는 딱 5명인데 아까 띵동띵동 2번 했죠. 이제 3명 남았습니다. 3명 개장 전에 합류하실 분들만 전화하시고 VVIP는 이거 빼라니까 주말에도 빼내고 왜 안 뺐어요? 3+3 요거 딱 3명 끝 이것도. 그리고 강연에 10분이에요. 10분. 무료 회원님들은 10분만 오실 수 있어요. 더 이상 들어오실 수 없습니다. 비싸진 않아요. 22만 원이면 22만 원 어떻게 따지면 비싸지. 근데 호텔 힐튼 계열 최상급 호텔에 37층 6코스 가격이 텐텐 빼고 15만 원인가 그럴걸요? 근데 뭐 어찌됐건 식사와 음료와 주류까지. 그리고 이제 뭐 몇몇 분들은 이제 맛있는 술도 가지고 오실 수도 있고 직접 오셔서 이 샴페인 한 병씩 그냥 나눠드리세요. 내가 그냥 이번에 대박 났는데 뭐 하실 수도 있는 거고. 또 윤정두가 이 이상을 당연히 교육 기준에서 더 잡아드리겠지만 또 윤정두 12 윤정두 생일 맛있는 거 많이 사드리겠죠. 거기에 특별 이벤트 1년에 한 번이잖아요. 그러니까 상상을 초월하는 가격으로 이벤트를 해드릴 거예요. 당연히 6+6이든 뭐 3+3+3이든 이렇게 진행을 해드리겠죠. 그래서 장기 결제하시는 분들의 경우 상상을 초월하는 뭐 재작년 가격으로 결제하실 수 있게끔 요날 오픈을 해드릴 겁니다. 나는 참여는 못하는데 이거는 꼭 이벤트는 참여하고 싶어 하시면 전화해서 문의는 해보세요. 문의는 해보세요. 인원이 10명 선착순 다 참여는 뭐 그것도 안 할 거니까. 자, 그렇게 하고 이제 뭐 DB하이텍입니다. DB하이텍.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DB하이텍 뭐 11월 달을 들어서만 그 앞쪽 것도 다 필요 없어. 11월 2일부터만 59,000원. 오늘 79,100원. 2만 원이네. 그럼 얼마? 30% 이상 수익이네. 한 달도 안 돼서 30% 이상. 비중 20%의 IT 우리가 주력에 아직도 저평가에 내년 순이익 예상치 3,500억 수준인데 지금 시가총액 3조 4천억이고 매진 뭐 어마어마하고 거의 뭐 매일매일 매수 62,700원, 64,700원 매일매일 매수. 기분 좋다고 매수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신규 가입자들 들어오세요. 내일 당장 숨겨진 종목은 솔직히 없어요. 다 오픈되어 있는 종목에서 거래 터진 종목에서 잡아드리는 거지. 내일 오시면 이거 비공개 종목 있어. 대박난. 소문 다 나 있어. 대박 종목은 소문이 다 나 있는 거예요. 거래 다 터져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거 매집해두면요. 막 폭발적으로 나올 거예요. 하다 보니까 카카오 게임즈가 오늘 많이 밀렸어요. 근데 매집 평균 단가 수준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프리미엄이 없어요. 그런 것조차도 이거 숨겨진 종목, 카카오 게임즈가 숨겨진 종목인가? 아니잖아요. 다 오픈되어 있는 종목에서 사야 되는지 아니면 우리가 갖고 있는 물량을 정리해야 되는지 이런 기준을 잡는 게 더 중요하다. 많은 분들이 망설이다가 어디서 들어오는지 아세요? 나도 이거 알아. 이렇게 하다가 어디서 들어오는지 아세요? 이런 데서 들어와요. 자, SK바이오사이언스입니다. 이렇게 올라갔다가 8월 10일 날 어떻게 돼요? 여기서 상한가 가면서 고점을 찍어요. 30만 원 초반을 찍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게 미끄러져 내려와서 다시 올라가서 36만 원 겁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서 전량 차익 실현하고 여기서 재편입해서 농담이 아니라 여기서 전량 차익 실현하고 30만 원에서 재편입했다가 여기서 손절을 합니다. 깔끔하게. 왜? 거래대금이 안 나오니까. 좀 더 보여드릴게요. 바로. 그러니까 이 수익을 나는 여기서 재편입했는데 여기서 차익 실현하고 30만 원에 차익 실현하고 예를 들어서 27만 원에 10% 밑에 다시 샀는데요. 이러면 1,000주 갖고 계신 분이 3억 갖고 계신 분이 야 3만 원, 3천만 원 차이인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나는 오히려 그냥 차익 실현 못하고 여기 밀릴 때 정리해버렸는데 그리고 더 갈 것 같아 여기도 샀는데 그런 거를 방지하는 거야. 똑같은 종목 좋은 종목에서. 고점의 차익 실현, 저점의 재편이 위메이드 같은. 어쩔 때는 더 위에서 사기도 하고. 뭐 누가 모르냐고. DB하이텍 좋은지 하이닉스 좋은지 카카오 게임즈 좋았었던 거 위메이드 신고가 랠리라는 거 LNF 신고가 랠리 누가 몰랐냐고. 다 아시잖아요. 근데 맥점을 못 잡아서의 문제지.
그러니까 가입하시는 거지. 뭐 없는 종목 훔쳐다가 판에서 발굴해서 에이 그런 거짓말에 녹아나지 마세요. 일단 시세가 나오고 움직임이 나온다는 거는 5MA, 20MA 거래량을 기본으로 넘기고 변동성까지 확정되려면 2천억 이상의 거래대금이 터지고 극대형주 기준에서 거래대금이 그 이상으로 형성이 되어줄 때 시세가 나와주는 겁니다. DB하이텍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최근에 들어서 더 지난주 월요일부터 계속 강조드렸던 게 지난주 월요일날 드디어 2천억 원의 거래대금을 넘긴 거예요. 누적 매집이 충분히 돼 있는 상태에서. 뭐 이런 내용 쭉쭉쭉 그냥 넘길게요. 뭐 이거 뭐 아까 DB하이텍 나 얼마에 샀어요? 저점에 샀어요? 6만 원에 샀어요? 5만 원에 샀어요? 배만 아프시잖아. 어? 그리고 밑에 사신 분들도 야 나도 여기서 샀어 뭐 이러실 거 아니야. 중요한 거는 왜 샀는지 왜 5만 3천 원 단가를 맞추셨는지 10만 8천 원까지 단가를 낮추셨는지 어디서 이제 차익 실현할 건지. 지금 물량 이거 뺏기신 분들 많아요. 못 견뎌서 뺏긴 분들도 있고 우리 태민 선생님도 물량이 비중이 높잖아요. 높으시단 말이에요. 6만 원 중반에서 이거 어떻게 할까요? 기준 잡혔단 말이에요. 막연하게 더 갈 거예요. 실적 좋아. 이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뭡니까? SK 바이오사이언스부터 공부를 한번 해보세요. 자, 이 검은 색깔 줄이 보이지도 않죠. 너무 밑에 있으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폭등 랠리 나온 거 요 수익 좀 갖고 가고 싶죠?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렇게 딱 발굴하면 여기서 막 편입할 수 있을 것 같죠? 거짓말쟁이들. 여러분들은 꼭 여기서 사세요. 여기서. 농담이 아니라. 이럴 때는 뭐 과도하다 뭐 어쩌고저쩌고 하시다가. 그러면 여기서 살 수 있는 근거는 뭐냐라고. 아무것도 필요 없다니까. 잘 보세요. 시가총액 10조가 넘는 애가 2천억 미만의 거래대금이 2천억 넘기는 날이 별로 없어. 신규 상장한 이후에. 이게 신규 상장이거든요. 거래대금이 없으면 주가가 빠진다. 그건 뻥이라니까. 그건 아니야. 그건 윤정도가 그렇게 얘기해 준 적이 없어요. 거래대금이 없다고 주가 빠지지 않습니다. 거래대금 없이도 주가가 올라가는 경우도 있어요. 응? 유통 물량이 제한적일 때. 근데 거래대금이 없다고 주가 빠지는 게 아니라 거래대금이 없으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건 시원한 이 장대 양봉들이잖아. 그 캔들의 크기 자체가 작아진다고. 캔들의 크기 자체가. 몸통의 크기 자체가. 그게 언제 터져야? 하나, 둘, 셋, 빵! 아까 문나님 보셨을 때 예쁜 공주님하고 8월 2일 날 무슨 얘기예요? 이게 8월 2일이에요. 무슨 얘기예요? 아, 나 친구 찬스로 15만 원에 샀는데 친구가 20만 원 건다 했어요. 그런 거 많잖아. 그때가 이제 문나님 주식하신 지 한 3개월 되셨을 때요. 윤정도가 그랬어요. 아니에요. 언제 끝날지 모르겠는데요. 아이고, 시가총액 10조 이상짜리가 2천억 갖고는 안 되죠. 2천억 넘으면 12, 20위 안에 들어올 수는 있어도 보시면 5천억, 6천억씩 막 터져. 10조 이상짜리니까. 비이성적이지 않단 말이야. 비덴트 1조짜리가 5천억 터지는 거하고 단할 1조 미만짜리가 이제 막 1조 올라오는 거 1조 2천억 터지는 거 다르잖아요. 얘가 10조씩 터진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회전율에 대한 부담이 제한적이란 말이에요. 어찌됐건 거래 빵! 여러분들이 여기서 살 수 있다고 가슴에 손 얹고 거짓말쟁이들 이거 매수하세요 이런 거랄걸? 야 윤정도 왜 다 오른 거죠? 왜 다 오른 거죠? 이러신다니까. 결론은 이게 얼마가 36만 원 갑니다. 왜 갑니까? 그러면 거짓말쟁이들 채널 돌리면 방송에서 뭐라 그래? 이게요. 뭐가요? 이게 끝내주고요. 저게 끝내주고요. 지금 뭐요? 지금 위탁 상산을 받아가지고 뭐가요? 참. 그건 모멘텀이라고 그랬잖아요. 공시 내용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모멘텀. 주가를 견인할 수 있는 뭐 명분. 이 흐름에서 이 거래량 거래대금이 이게 4조를 넘긴다니까요. 얘기했잖아요. 1월 2일 날 작년 1월 2일 날 전체 시장, 유가증권 시장 전체 거래대금이 4조 6천억이라니까 종목 하나가 4조가 터져. 그러니까 시가총액 10조 넘는 애가 상한가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상한가 나올 때 우리는 여기서 정리를 합니다. 왜? 그냥 올라간 것 같지만 장중 보면은 미끄러져 내려왔거든. 우리는 오버슈팅 자리는 정리해. DB하이텍은 이런 오버슈팅이 안 나왔어. DB하이텍 상한가 나왔나? 15% 이상 방금 나왔어요? 아니잖아. 그러니까 갖고 가는 거예요. 누적 수급이 지속되고 있고. 결국은 여기서 차익 실현하고 이런 데서 다시 산다고 뻥쟁이 뻥치고 있네. 거짓말쟁이라니까. 그러면 얘기하는 거랑 똑같아져. 어떤 거랑? 냅뒀더니 더 가더라의 기준이 되고 또 하나는 여기서 정리했는데 만약에 여기서 밀려갖고 여기서 샀어? 가격 매릿으로? 거짓말쟁이다. 그럼 윤정도 거짓말쟁이인 거예요. 여기서 못 삽니다. 왜? 거래대금 없으면 못 사는 거예요. 왜? 기술적으로만 보자며.
여기서 쳤다는 거는 이게 끝나주고요. 조금 있으면 뭐 터지고요. 뭐 재료가 나올 거고요. 그럼 거짓말이잖아요. 그럼 여기서도 못 파는 거야, 결국은. 결국은 이때 거래 터지고 여기 거래 터져요, 안 터지죠? 응? 못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그리고 나서 이날 개장 초 보합에서부터 얘는 3% 갭상승이고 얘는 보합에서부터 움직여서 25% 올라온 거예요. 25% 올라오고 꼬리 달리면 차익 실현 해, 안 해? 가슴에 손 얹고 차익 실현 한다고. 하잖아요. 그 다음날부터 거래대금 있어요, 없어요? 거래대금이 있어, 없어? 거래대금 있어, 없어? 거래대금 있어, 없어? 거래대금 있어, 없어? 거래대금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다 보니까 낙폭과대 심화돼 있을 때, 아, 이거 30만 원 전화해서 한번 들여다볼까? 28만 원, 30만 원, 요런 라인에서 도저히 아니더라고. 왜? 거래대금이 안 나와. 결국은요, 마지막 들어간 거는 손절도 있어요. 그래도 정리합시다 했더니 많은 분들이, 아, 이거 낙폭과대인데 좀 들어가면 안 돼요? 낙폭과대인데 새빼름 떴는데요? 낙폭과대인데 들어가면 안 돼요. 거래대금 있냐고. 아니 여기서 더 간다고 이거 끝내준다고 한 놈들 다 어디 갔어요? 여러분들 말고. 와 이게요. 농담 하나 안 붙이고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기본적 분석하는 거만큼의 스스로가 기본적 분석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나라에 방송 나온 친구들이. 그냥 그들에 대한 내용을 해석을 잘하면 그나마 다행인 거야. 해석 잘해서 여러분들께 설명드리면 윤정처럼 해석해서 주가에는 다 반영돼 있습니다. 이제부터 기술적 분석입니다. 이렇게. 그럼 기술적 분석을 우리나라에서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나는 단 한 명도 못 봤어. 단 한 명도 못 봤어. 기술적 분석 지들이 어디서 배우는 데도 없고 없잖아. 그럼 수익률 대회 우승을 8차례씩 해가면서 독학을 해서 내 돈을 들여가면서 배웠던 거 그것도 아니잖아. 알량한 몇백만 원 혹은 몇천만 원 그거 가지고 깔짝하다 자기 거 다 날리고 아 내가 전문가야. 전문가는 1000명이면은 1000만 원씩 들어가도 100억이라는 걸 생각하고 100억의 자산이 여기서 들어갈 수 있을까? 우리가 나올 수 있을까? 100만 주가 안 실리잖아. 2천억이 안 나와요. 거래대금이 지금. 그럼 하루에 거래대금 예를 들어 1000억이라고 칩시다. 거래대금이. 그럼 100억 어디서 빠져나올까? 어떻게? 다 물량 맞은 거예요. 그렇게 돼서. 다시 보여드립니다. 위직 스튜디오 최근에 와 대박 해피 상한가요? MP인가요? 하여간에 상한가요? 그랬잖아. 우리 위직을 왜 봤어요? 누적 수급이 한 4, 5% 들어왔거든. 그렇게 되면서 거래가 2천억씩 깔짝깔짝 움직이거든. 요거 봐라 하고 있는데 빵! 2천억 또 터져. 매집이 4, 5% 이상 돼 있을 때. 이때 기준 잡아서 3만 5천 원. 또 이때 기준 잡으면 2만 5천 원. 동그라미 쳐드릴 때 그럼 더블이에요. 응? 거래대금 수반되고. 두 번째, 가장 최근 것만 보여드리는 거야. 이거 우리 그 직원분들은 요거 저 거래대금 그 PPT 있죠? 거기에 같이 또 포함을 해주세요. 그렇게 해서 여기 보시면 어떻게 됐어요? 자이언트 스텝 10월 초에 거래대금 2천억 빡! 위직이나 자이언트 스텝이나 시가총액이 그때 당시가 이제 딱 1조 수준이 막 될 때예요. 얘도 900만 주대거든 주식수가. 어찌됐건 900만 주대 이제 10만 원이면 이제 1조 수준이잖아요. 이게 우리가 실질적으로 들어간 유상증자 권리락 거의 없었어요. 12월에 무상증자 있습니다. 또 이슈가 또 있어요. 얘는. 그렇게 해서 누적 수급이 얘도 한 5%, 6%가 들어온 거예요. 응? 다만 이런 애들은 시가총액 1조 미만 전후 이런 기준에서는요. 그 물량을 한 번에 빼고 나가도 이상할 게 없어. 거래 대량으로 터뜨리고. 어찌됐든 결론적으로 10만 원에서 70만 원까지 70%. 10만 원에서 11월 5일 이후에 70% 올라 그래. 11월 5일 이후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8거래일 만에. 8거래일 만에. 근데 중요한 거는 농담하는 게 아니라 거래대금이 빵! 1조 미만이면은요. 1조 수준이면요. 시가총액이 300이 정도뿐이 안 돼요. 1조 수준이면. 300이 깔짝깔짝해요. 그런데 그 종목이 거래대금이 2천억을 넘기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거래대금 20이 전후에 되어진다 그랬죠. 우리나라 전체 2,300개 종목에서 20이 전후. 모든 집중이 다 돼 있는 거야. 응? 뭐 꼬리가 날려 내려오든 뭘 했든. 그 이후에 그 거래대금과 함께 그 이후에 2천억, 2천억, 빰빰, 빰빰빰, 빰빰. 컴투스 오늘 저점 대비해서 쫙 돌리다가 이제 막판에 또 마저 눌리기도 했는데 컴투스 같은 경우 어떻게 했어요? 상승 형태 확인형입니다. 개별 매매는 상관없습니다. 근데 거래대금이 터져야 됩니다. 거래대금 2천억 넘기죠. 이게 2천억이에요. 농담해라. 2천억 넘길 때가 거의 없어. 없어. 음서요. 그러다가 거래대금이 조금 찔빛찔빛 실려. 2천억은 아니더라도.
개별 매매는 보실 수 있습니다. 게임주가 원칙 강하니까 2천억이 터져 안 터져? 터졌어요. 방송에서 갖고 나와서 대놓고 얘기를 했어요. 이날도 적게 올라온 게 아니야. 13만 원대에서 15만 원대면 그죠? 10% 이상이죠. 쭉쭉이죠. 근데 여기다 대고 그 다음날 보셔야 됩니다. 첫 번째 스타트에 2천억이 터졌네요. 이 거래대금이 유지되면 얘는 끝내줍니다. 근데 누적 수급이 좋았어. 그러더니 결국 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 물론 여기서 지금 꺾여져 버렸지만은 거래대금 2천억이라는 기준이 20이 전후에 놓여지는 거예요. 만만치 않아요. DB하이텍 보실까요? 반도체, 공급대라면 뭐 다 좋아. 이 DB하이텍은요, 아시다시피 동부 안암반도체. 안암반도체가 동부그룹으로, DB그룹 넘어가서 굉장히 고생을 시킨 종목이에요, 이게. 회사가. DB그룹이 사실상 동부 보험을 가지고 재계순위에 꽤 높게 10위 안으로 올라섰나 그렇죠? 근데 그게 다 깨져버린 이유 중에 하나가 IT 쪽에 진출을 하다가 많이 망가졌죠. 어찌됐건 이제 구조조정 마무리 다 했고 2014년까지 이 DB하이텍 동부하남 반도체 이름을 바꿔서 동부하이텍 그다음 지금 DB하이텍 이걸 매각하려고 했는데 중국 쪽에 매각하려고 했는데 매각조차도 안 됐어요. 가격에 맞아서. 그게 2015년부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해서인데요. 그러더니 2016년도에는 난리가 난 거죠. 이제 반도체 업황 자체가. 또 파운드리 시장 자체가. 시장 점유율이 높지는 않아요. 근데 수년 들어가 있고 지금 이제 특화되어 있어요. 8인치. 오히려 저마진. 저마진인데 그걸 생산하는 쪽이 없어. 장비를 신규적으로 만들지도 않을 뿐더러 그렇게 해서 그 실적 범위가 계속 상향되면서 지금 3,500억 이상 컨센서스가 시가총액은 3조 4천억. PL이 10배가 안 나와요. 물론 PBR 대비해서는 좀 높죠. 근데 누적 수급이 상상을 초월해 또. 6월 1일부터 누적 수급은요. 12%가 넘어요. 매수 평균 단가 6만 원을 넘기고 프리미엄이 별로 없어. 그리고 21일부터 해서는 이게 6월 1일부터예요. 얘가 4,439만 주짜리라니까 주식수도 모르고 무슨 주식 매매를 하면서 대박 났느니 여러분들이 방송 채널 돌려가지고 그 종목 상담하는 거 있잖아. 그거 다 전화해서 한번 물어봐. 순간적으로 확 물어봐봐. 야, 그래서 DB하이텍 주식금 몇 주야? 대답 못해. 그러면서 무슨 종목에 대한 AS 진단을 해주고 매수 사인을 해요. 결론은 524만 주가 이게 하이닉스로 따지면 1%가 안 돼요. 하이닉스는 7억 2,800만 주고도 걔로 따지면 1%가 안 돼. 근데 4,439만 주짜리를 따지면 12%가 넘어요. 근데 오늘 또 0.7%또 들어왔어. 아, 6월 1일 너무 멀리 있는 거 아니에요? 6월 1일부터 무슨 그렇게 따지면 어떻게 하겠어요? 뭐 6만 천 원 평균 나가고 뭐 어쩌고저쩌고. 21일부터 한 달 동안 270만 주면 6%가 넘어요. 6424, 6424. 그죠? 그러고 나서 월요일에 0.6% 이상이 또 들어왔어요. 27만 주면 몇 주야? 몇 퍼센트야? 27만 주 나누기 4, 6, 4, 24, 0.5% 이상 들어왔구나. 0.6% 수준. 그렇게 들어오니까 주가가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VI 얼마 안 남기고 추가 매수를 안 합니다. 운전 잘하는 거지. 그게 정상적인 대형주의 흐름이에요. VI까지 10%까지 얼마 안 남기고 추가 매수를 안 해버려. 세게 들어오던 외국인 기관들. 그러니까 주가가 어떻게 돼? 질질질 흐르죠. 질질질. 그러고 나서 뭐 내일 모르겠습니다. 뭐 추가 편입이 있을지는. 근데 지금의 흐름에서는 추가 편입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런 갭에 대한 목표주가 설정 범위가 전 세계적으로 있을 것 같습니까? 이런 내용은 뒤지면 나와요. 이런 내용은 뒤지면 나와요. 근데 마지막 내용이 하나 있어요. 급진갭이 나오면 목표주가를 설정할 수 있다. 그게 금융투자협회 자격증 시험 도서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근데 그게 끝이야. 어떻게 해야 돼? 목표주가 설정을 어떻게 해야 돼? 윤정두도 몰라. 원전을 찾아봐도 안 나와. 그래서 결국 윤정두가 돌파계 급진갭에 대한 목표주가 설정을 벌써 10몇 년 전부터 기준을 잡아서 설정을 해드린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갭에 대한 목표주가 설정 범위를 이렇게 잡아드렸더니 결국은 그 흐름대로 진행이 되더라. 기준점 잡기가 용이하더라. 100% 기술적 분석이라는 100% 맞는다 그게 아니에요. 그리고 어디를 기준을 잡을까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다만 내가 기준을 잡을 수 있는 자 차익 실현 어떻게 할까? 장대 항공인데 차익 실현해? 아니지. 야 이렇게까지 단기간에 올라오면 오버슈팅 아니야? 누적 수급도 그렇고 누적 수급은 정체인데 그런데 꼬리가 달리기 시작해? 그거를 차익 실현의 기준을 설정한다. DB하이텍 우리 지금 잡아드리는 거 15% 이상 움직이면 오버슈팅으로 이제 보겠습니다.
왜? 이제부터 더 올라가면 저평가라고 하기에는 하이닉스의 PER 대비해서는 좀 올라왔거든. 여기서 15%씩 때려버리고 더 올라가 버리면 그러면 저평가가 아니거든요. 거기에 꼬리가 있어, 음봉이 있어. 그럼 그들도 저점 물량의 차익 실현 욕구가 있죠. 상승장악 확인형 이후에 거래가 사실은 밋밋했어요. 밋밋했는데 이 거래가 드디어 어떻게? 월요일 날 15일 날 거래량이 빡! 정신 바짝 챙기시라고요. 여러분들 소중한 자산이에요. 여러분들이 수익이 나야 윤정도도 행복한 거지. 거래대금이 빡! 이걸 왜 놓쳐 월요일 날. 이게 그래봐야 64,000원. 여기서 거래가 둔화되면 빠져나오면 돼. 도망 나오면 돼. 그러면 매매가 좋으면. 거래대금이 빡빡! 이걸 왜 놓치냐고. 지난주 내내 악을 씹으면서 방송에 나가서 오픈해줬는데 다시 가슴에 써놓고 생각해보세요. 우리 유료 회원님들이 왜 우리 유료 종목을 왜 다 노출해? 다들 그렇게 생각하셨다고. 여러분들이랑 똑같이 지금 보시는 분들이랑 똑같이. 야 이건 뭐 다 오픈해주고 뭐 회원 가입하겠어? 그게 타 방송사에 있는 그 친구들이 윤정도 하는 말이에요. 대표님 이거 다 노출하고 누가 가입하나요? 야 그럼 니들은 그럼 거짓말해서 가입시키냐? 노출 안 하고 막 거짓말 털어가지고 시장에 다 알려주고 노출되고 인마 거래량 거래대금이 터져 있어야 들어가는 거지. 얘를 여기서 끝내주는 종목입니다. 그러려면 그 근거를 명확히 주든가. 얘 여기서 끝내주는 종목입니다. 근거를 뭘로 줘야 되겠어요? 그러면 실적, 수급. 그러면 여기서 저평가로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했을 때 변동성이 나온다. 캔들의 크기가 커진다. 그럼 뭐예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거잖아. 캔들 크기 커지는 게. 이게 지난주에 30% 수준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거래대금이 터져야 된다. 그게 뭐? 전거래일 대비 20배? 확 그냥 막 그냥? 5MA, 20MA 거래량을 터뜨리고 양봉의 기준이라고 그랬잖아요. 아유 오버슈팅이야. 올라올 만큼 남을. 아니라고. 월요일 하루에 이만큼 또 터졌다고. 아니라고. 거래대금 순위 최상위 10위 안에 들어오고 프로그램 순위 11위, 12위 이렇게 놓여지는 시가총액 순위 200위 정도 되나요 이제? 3조 5천억이니까? 이런 종목에서 왜 수익을 못 잡았네? 어디서 수익 내려고? 시간 없이 이제는 빨리 오셔요. 윤정도 검색해서 오셔서 이벤트 이제 2명 남았습니다. 심야 시간에 보시는 분들도 전화하셔서 나 가입할래요. 문자 남겨놓으세요. 개장 전부터 빠르게 들어가셔야지. 그리고 나서 콘라드 호텔의 12월 10일 강연회 기준 그때 어마어마한 이벤트가 있다라는 거 염두에 두시고 그렇게 해서 남들 다 1년 이상씩 다 가입하세요. 일반적으로. 그렇게 해서 1년 동안에 안정적으로 좋은 장에 극대형주에서 여러분들 계좌 수익 다 잡아가시기 바랍니다. 금요일자의 방송 내용을 올려드릴 텐데 엄지척 좀 주시고 행복해 하시고 내일도 수익 내셔서 맛있는 거 많이 드시자고요. 특히 12월 10일 날 맛난 음식 많이 드시게끔 계좌 수익 좀 빵빵하게 내십시오. 고생들 하셨습니다.